NBA 오네어 시즌 4 시작합니다. I appreciate the love and support. 주인장입니다. We're back to back champs. 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박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NBA 온에어 시즌 4 1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 네, 춥습니다. 네. 추워서 그런지 저희도 4명밖에 없네요. 네, 저희 마음도 춥고. 시즌 4 4명. 네, 그렇죠. 지금 제가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 방송은 매번 다른 구성의 멤버들과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실험 무대라고 하죠. 그렇죠. 네. 플래툰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네. 과연 노아의 햄튼스 5는 누군가? 근데 전 고민이 되는 거는 주인장 없을 때 아닌가? 저도 약간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재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케미가 미쳤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괜히 뎁스를 넓혔나 이러려면 이렇게 되려고 한 건 아닌데 애틀란타가 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죠. 아 그럼 오늘부터 이제 자르는 걸로 한 명씩 테스트를 하고 이제 그래서 리빌딩 작업을 하시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네. 먼저 이제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주인장님. 네, 주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해크이님.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유견승. 남해크입니다. 오. 유견승이에요? 예. 지도태도 네, 모르겠네. 축하드려요. 그리고 호수이님.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마법사고요. 지금 저기 가야이님 그리고 가야님 기차를 못 탔죠. 그죠. 네, 녹음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DMP 지방 기차 시간 네. 네, 좀 아쉽게 출장 가셨다가 네, 출장 기차를 가셨다가 주셔서 못 돌아오셨고요. 못 돌아오셨고. 그리고 이제 행인님도 회사 사정으로 연말이라 되게 좀 인사 이동도 있고 그렇죠. 많이 차가운 바쁘기 때문에. 바람들, 그렇죠. 차가운 칼바람. 그렇죠. 저도 오늘 거의 회사 싸움 쌩까고 나왔습니다. 네, 인사도 안 하다시피 하고 나와서. 요즘에 뜨는 칼바람들이 네. 많은 기업들의 어쨌든 모가리들을 날려보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염원하셨던 자유인님조차 이제 회식으로 인해서 네. 네, 빠지셨는데 제가 당연히 다음 주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겠다 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 넷이서 네. 한번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여기 아, 계시는 그렇죠, 분들 그렇죠. 그렇죠. 네. 안 오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선착순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내 감사합니다. 버러더리가 되었죠. 그렇죠. 아들 걸 드렸죠. 네. 아 이게 그 주인장님이 미국에서 그 각각 티셔츠를 좀 네. 선물로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렇죠. 요거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이따 방송 공지와 함께 오. 올려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얼굴도 공개를 하시는 게 어떤가? 제 얼굴이요? 네. 저희 청취자가 떨어져 나가요. 웃음도 안 나오네. 그래서, 갑시다. 네. 그래서 주인장님이 지금 사오신 게 호수인님은 레이커스 티셔츠 네. 그리고 제가 레이커스인데 르브론 없는 레이커스 중요한 겁니다. 제가 받자마자 23이 붙어 있나 보다 바로 확인해. 확인해. 네, 없네. 그리고 가야님은 24이 붙어 있는 걸로. 아,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서로가 친해집니다. 좀 개인적으로 약간 그 가야님 티셔츠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또 우리나라에 없어요. 어.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왜 남해크님은 컬인가요? 샌프란시스코 갔으니까. 네, 사실 남는 거 준 거예요. 선착순 당첨 네, 느낌이죠. 사실 거의 철저한 남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위클리 뉴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선수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네. 부상 소식은 이제 게리 해리스 선수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4주 결장이 예상이 되고요. 네. 이 버틀러 선수도 마찬가지로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사타구니 그렇죠. 염자로 네. 인해서 오늘 그 금방 경기장을 이탈했던 안 들어왔죠. 네. 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잉그램 선수가 발목 염자로 네. 한 1-2주 정도. 네, 레이커스 잘 나가요 갑자기. 네. 그렇죠. 네. 이제 이시 스미스 선수 내전근 파열. 그리고 이제 폴 밀셉 선수는 발가락 골절로 무기한 아웃돼서 이건 굉장히 큰 좀 전력 손실이 좀 예상이 됩니다. 덴버 너게츠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네. 덴버가 사실 시즌 초반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약간 주축 선수인 스타팅 5 중에 2명이 지금 그렇죠. 아웃되면서 왜냐면 윌 바튼도 사실은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덴버가 지금 부상이 늪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저리 익셉션 조항으로 이제 니경 선수를 데려간 네. 것 같더라고요. 덴버에서. 그렇죠. 근데 큰 도움이. 밀셉 선수가 빨리 돌아와야 사실 덴버에서 굉장히 좀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빠른 KU를 기원하고요. 론도 선수는 지금 연습 복귀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네. 지금 손부상이 좀 연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턴 선수와 포르티스 선수. 저도 포트리스라고 하죠. 네, 네. 위험했어.
네, 드디어 시카고에 이제 복귀를 했고요. 음.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 선수도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린이 복귀하니까 확실히 골스가 골스다워졌다라는 말을 맞아요.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 경기 내용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그렇죠. 네, 승리를 가져갔죠. 그리고 골스가 확실히 커리가 돌아온 이후부터는 확실히 왜 골스가 골스인지를 지금 제대로 보이고 있어서. 네. 네. 그리고 온갖 매체에서 지금 파워랭킹에서 사실 1위를 등극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사실 게다가 지금 드마커스 커즌스도 출격 준비를 G리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G리그에 좀 있으면 네네. 연습을 통해서 아마 검토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골스가 또 다시 그렇죠. 엄청난 팀으로. 또 직접 커진스 상태를 보고 오셨잖아요. 슈팅 캠폼 괜찮아요. 근데 약간 잘 모르겠는데 퓨마 신발을 깨로 신고 있어. 그게 좀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땐 1년 후에 퓨마 브랜드에서 커즌스를 잡는 그 독선이 아닐까. 요걸 한번 짐작해 봅니다. 퓨마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최근에 있는 하고 것 같아요. 있기 때문에. 지금 커즌스가 나이키인가요? 뭐 따로 계약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정확히 네,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히 네.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모르죠 뉴발란스 신을 수도 있으니까. I'm a fun guy 느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또 하나의 큰 소식 중에 하나였는데 유타와 클리브랜드 그리고 워싱턴의 삼각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아, 네. 네. 뭐 내용을 보면 미러키는 이제 조지일 선수와 제이슨 스미스 선수를 얻었고 이제 2021년 2라운드 픽 그리고 현금을 워싱턴으로부터 받았고요. 그리고 클리브랜드는 이제 캡틴 델리 그리고 이제 존 앤슨 선수 그리고 21년 2라운드 픽과 21년 2라운드 픽이죠. 2라운드 픽 네, 이걸 받았고요. 2라운드 픽 두 장을 네네.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워싱턴은 이제 샘 데커 선수와 21년 2라운드 픽을 이제 클리브랜드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픽들의 교환은 거의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렇죠. 2로 클리브랜드는 섹스턴을 밀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죠. 네. 미러키의 조질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조각으로. 우선 마이크 부드너 감독이 굉장히 지금 그 조질의 영입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많은 기대를 지금 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번 시즌에 그 조질이 실제로 나왔을 때는 나름 그래도 굉장히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안 나오는 게 문제죠. 나왔다 안 나왔다 두 승하는 그렇죠. 문제지만 네. 그리고 고정적으로 로테이션 플레이어로 이제 기용이 된다면은 그래도 지금 이미 가뜩이나 좀 잘 하고 있는 선수들 사이에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유일하게 사실 기대되는 선수 이 중에서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 언급할 가치가 네. 없습니다. 없죠. 네. 뭐 이게 호수인님이 자주 쓰시는 네. 언급할 가치가 없는 고만고만한 친구들. 네. 네, 딜이 아니었나. 고만고만 수준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샘 데커가 가서 뭐 제이슨 스미스는 이미 뭐 춤밖에 뭐 추는 거밖에는 뭐 특히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하이파이브용이죠. 네. 데커 화이팅.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모디경 선수의 네. 변보행 소식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벌금 그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베벌리 선수는 관중에게 공을 던져서 그렇죠. 25,000불의 벌금을 물었고요. 네. 그리고 트리스탄 탐슨 선수는 관중에게 손가락 욕으로 이제 15,000불. 네. 그리고 이제 심판 비판으로 인해서 퇴장당한 고베어 선수는 15,000불에 또 네. 역시 벌금을 부과하는 사건이 고베어 있습니다. 사건 굉장히 핫합니다. 그렇죠. 네. 고베어가 제일 핫하죠. 그렇죠. 네, 스매싱 사건. 네. 뭐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고베어의 퇴장이 좀 합당했나 안 했냐에 대해서 좀 얘기들 많이 있는데. 근데 행동은 합당했죠. 왜냐하면 그 정도 위협했으면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알고 바로 들어갔잖아요. 네. 이게 지금 행동보다 좀 더 이슈가 되는 게 어느 거냐면은 그 점프볼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그 전 경기에서 고베어가 이제 경기가 끝난 이후에 심판을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이제 그렇죠.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경기에서 점프볼이 이제 킥오프가 되자마자 바로 파울이 선언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사실 정말 전무후무한 이게 장난하는 거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사실 심판들이 어떤 그 고베어의 발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뭔가 보복성. 한번, 그렇죠. 보복성으로 한번 시원하게 너 똑바로 해 이런 느낌으로 좀 때린 그런 파울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직후에 이제 또 이제 그 제임스 하든의 이제 그 바로 플라핑에 대해서 속아서 이제 바로 먹으면서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시간 파울 내에 2개가 됐죠. 파울을 2개를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빡침을 이제 파우더에게 표출을 하고 그 앞에 있는 관중들이 소름없이 놀랐죠. 네. 아 정말 근데 세게 쳐갖고요. 네. 그런 짤이 돌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그 네. 나달의 스매싱과 같았다. 네. 근데 뭐 저희도 몇 번 다른 적이 있었지만 사실 최근 몇 년간의 심판들과 그리고 그 선수들과의 사이가 굉장히 지금 골이 많이 깊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관계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심판들이 먼저 이렇게 대놓고 경기 시작하자마자 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뭔가 이렇게 파울을 불러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심지어 MBPA죠. 그 플레이 어소시에이션 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법적 논란으로도 잘하면 퍼질 수 있는 좀 굉장히 골이 깊어가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고베어 선수는 저는 상당히 좀 점잖은 편에 속하는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분노를 표출할 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네. 아무도 못 막아요. 또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그 고베어가 퇴장을 당하자마자 그 라커룸으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상의를 탈의하고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근데 몸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몸이 식스팩이 아주 소름 끼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그 듀란트 선수가 뭐 블리처 리포터의 인터뷰에서 네. 이제 르브론과 함께 뛰는 그런 슈퍼스타들에 대한 네. 언급을 좀 했는데 이것도 네. 좀 어느 정도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소름 끼치게 논란이 됐죠. 그래서 뭐 이제 그 미디어들이 이제 그걸 덥석 물고 사실 뭐 르브론이 하면 사실 뭐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가장 미디어에서 핫하게 다룰 수 있는 핫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정말 땡큐거든요. 땡큐죠. 네, ESPN, 뭐 FS1, CBS 스포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 패널들을 이제 온갖 소집을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제 그 디베이트를 진행했었는데 뭐 사실 르브론뿐만이 아니죠. 사실 뭐 NBA 역대 어떤 슈퍼스타들을 저희가 뭐 다시 불러내더라도 사실 동료들 입장에서는 같이 뛰는 게 쉽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그렇죠. 포인트 가드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볼을 패스해서 내 스탯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 이상 그런 위상이 있고 아이소나 어떤 UCG가 높은 선수를 같이 그런 선수들과 함께 같이 뛰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터프한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많은 어드저스트먼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논란이 됐었죠. 네. 뭐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뭐 듀란트가 워낙 뭐 미디어와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러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약간 미디어에 대해서 이게 투머치하다는 것도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선을 좀 그어주는 것 같아요. 진짜 좀 냅둬라 좀. 르브론도 진짜 관심 너무 많이 먹고 있고 하고 좀 보라 이런 뉘앙스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봐요. 네. 저는 사실 이거는 좀 저희가 진지하게 좀 제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 레이커스 팬 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르브론 제임스는 지금 계약이 4년째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리고 이 4년 동안에 어떻게든 뭔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다른 슈퍼스타들을 레이커스로 데려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은 사실 뭐 폴 조지도 그렇고 뭐 최근에 보면은 사실 그렇고. 그렇죠. 카와이도 그렇고 뭐 여러 슈퍼스타들이 레이커스에 관심 있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뭐 흘려 나온 얘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르브론 제임스에 비슷한 역대 모든 슈퍼스타들이 다른 슈퍼스타들 영입하는 데 있어서 그 선수들이 뭔가 그냥 자기가 스스로 내 발로 우리 집 찾아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사실 다음 시즌 그러니까 2019년 오프 시즌이죠. 오프 시즌에도 레이커스가 과연 FA 시장에서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계속 브래디빌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트레이드로 데려온 거잖아요. 트레이드 데려오면 뛰어야죠. 그쵸. 어쩌겠어요. 명분이 있으니까 명분이. 그렇죠. 이렇게 르브론 제임스가 뛰고 싶은 선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는 이 4년이라는 윈도우 안에 어떻게든 질러야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브래디빌리 굉장히 탐나는 상황입니다. 브래드블리는 정말 잘 어울리는 조각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어울리기 때문에 네, 워싱턴이 선수. 워싱턴 날라가네. 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빌도 만족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듀란트가 이런 식의 그 네. 언론 언급을 한 이유가 뭐 숨은 의도가 있을까요? 이게 아니면 르브론을 맞춰줄 수 있는 게 혹시 듀란트가 아닐까? 물론 그 인터뷰를 풀로 들어보시면은 이게 뭐 저희가 지금 뭐 딱 특정 뭐 문장을 뽑아서 지금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르브론을 매기기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인터뷰를.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어떤 르브론 제임스라는 어떤 선수의 유시즌 어떤 플레이 상의 어떤 어려움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걸 사실 역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 수많은 그 미국 메이저 언론들의 그 패널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걸로 이제 케빈 듀란트가 레이커스의 가능성은 끝나지 않았냐. 네, 이렇게 지금 오히려 역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언론에서는 그렇죠. 조금 네. 확대 해석하는 부분이 좀 쉽지 있는 것 않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향후 레이커스의 빅 슈퍼스타 영입에 좀 행보를 지켜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이트사이드 선수가 경기 종료 전에 이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올란도 매직과의 경기였는데요. 그 종료 40초 정도를 남겨놓고 네. 뭐 화장실 갔다고 네. 얘기가 되는데 락커로 이동을 해버렸죠. 이에 대해서 이제 구단과 감독은 굉장히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지금 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네.
아니 뭐 이 사건은 네. 어떻게 보세요? 또 굉장히 황당하던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마이애미 화이트사이드의 관계는 핫산 화이트사이드의 관계는 이미 많이 틀어졌다. 2년 전부터 이슈가 그렇죠. 있었던 거고 사실은 그 감독이 에릭 스포일러 감독이 작년부터 클로징 게임에서 핫산 화이트사이드를 좀 배제하는 네네. 라인업 구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사실은 지금 인저리가 너무 많죠 마이애미에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긴 하나 중요할 때는 웨이드 살아나고 이럴 때는 또 클로징할 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핫산 화이트사이드는 자기는 이제 거의 이제 마이애미의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 입장에서 빨리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참다 표출한 것 같고 구단과 이제 감독 입장에선 땡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제발 더 화가 나라 더 싸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나는 보내고 싶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여요. 진짜로 겁나 똥이 마려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단어를 직접 두니까 되게 쌍스럽네요. 네. 아니 뭐 어디서 봤는데 뭐 핫산 브라운 사이드라고 누가 써놨다. 근데 사실 똥이 정말 그렇게 마렸다면 또 빨리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정말 슬로우 모션으로 나왔거든요. 네. 정말 천천히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겁나 마려우면 좀 천천히 나갈 수도 있어요. 컨트롤 반대로요?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근데 있겠네. 뭐 마이애미 구단은 사실 빡칠 수밖에 없는 게 이 구단은 정말 그 패트라일리를 중심으로 정말 규율과 규칙 이런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구단이고 그런 구단 문화를 가지고 있는 팀인데 이렇게 똥이 마렵다고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나와버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게 네. 마이애미가 엘리트 올가나이제이션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핫산 화이트사이드의 입지는 정말 그 작년이랑 정말 대접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뱀 아데바요가 그 정말 공수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높은 효율성을 자랑을 하고 외곽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뭐 플레이 스타일 상을 감안했을 때 또 현대 농구의 스타일 상을 감안했을 때 뱀 아데바요를 클러치 상에서 기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데바요가 좀만 더 커주길 원할 거예요. 네. 조금만 더 크면 이제 버려도 된다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 화이트사이드의 이런 행동들은 사실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치를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화이트사이드 선수가 뭐 트레이드될 가능성은 뭐 전혀 없나요? 농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이애미트가 얘기할 때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코어를 얘기할 때 드라기치와 화사나이스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는 버텨주다가 나가라 이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뭐 트레이드 추진 루머들이 뭐 속출하고 있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포비치 감독이 그 현대 농구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점 의존도가 높은 현대 농구에 대해서 그 뭐 센터들이 사실상 그 좀 쉬고 있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 좀 본인은 좀 재미없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표출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뭐 그때 그 인터뷰도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3점에만 의존해서 슛을 쏘는 게 아니라 2점 슛 자기는 2점 슛 플레이를 더 좋아했고 뭐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좀 약간 올드 스쿨의 기억을 더 떠올리시면서 그때가 더 좋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언행의 불이치가 아닌가. 왜냐하면 샌안토니오에서 포포비치 감독이야말로 사실 우승할 때도 그렇고 3점 슈터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잘 기용을 했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승을 했던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뭐 올드마인드 스쿨을 가지고 있고 이번 시즌 뭐 샌안토니오가 뭐 특히 그 제가 그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미드레인지 슛이 비중이 높은 선수 2명이 그렇죠. 거기 박혀 있거든요 가운데. 뭐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뭐 뭔가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도 뭔가 그 3점슛에 대한 비중을 그리고 그걸 전술적으로 굉장히 잘 쓰는 선수 감독이잖아요. 뭐 베르탄스도 뭐 하면 떠올려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그렇죠. 뭐 저희가 뭐 데니 그린을 떠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패티미스도 마찬가지고. 버티면 3&D를 정말 최초로 잘 활용했던 정말 그렇죠. 우승팀의 챔피언십 팀의 3&D를 정말 잘 녹여냈던 그렇죠. 감독 중에 하나고 그거를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스페이싱으로. 그런데 이제 너무 다 스페이싱하고 너무 다 길어지니까 슛레인지가 우린 못하니까 짜증나는 거죠. 근데 팀에는 도로전이랑 애들이 자꾸 좋겠어. 잘 들이자 있는 거죠. 그렇죠. 뭐 4점도 만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패널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3점의 유무가 좀 게임에 좀 더 재미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당연히. 저는 사실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90년대 농구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확실히 재미를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90년대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팬들에게는 마이클 조던을 제외를 하면 정말 지옥 같은 시대였거든요. 이제 마이애미랑 뉴욕 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그 슈퍼 하드, 핵 이제 그 수비를 강화를 하면서 막 스코어가 막 이랬어요. 80대 70, 70대 60, 막 이런 스코어들을 48분 다 지금 사실 현대 농구로 감안했을 때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스코어들이 나오고. 그렇죠. 멤피스 네. 제외하고는 없죠. 그리고 모든 팀들이 어떤 그 소름 끼치는 수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페이스가 느리고 정통 농구라는 거잖아요. 24초를 다 쓰면서 하나하나 다 쓰면서 차곡차곡 턴오버 없이 소름 끼치는 그런 농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시대들을 저는 뭐 1대1로 이제 상황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농구가 사실 훨씬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을 수밖에 없죠. 재미로만 따지면 지금이 훨씬 더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콜이 조금 루즈해지면서 발생된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골 밑에 터프함까지 생긴다면 약간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로 파울콜도 좀 더 엄격해지고 하든 같은 선수들이 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고 그 공간 넓게 쓰고 이러면 또 진화된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길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소식은 이제 쿤보 선수가 이제 경쟁자들과 훈련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경쟁자들과 뭔가 이게 친해지는 것 자체가 난 말이 안 된다는 생각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코비 선수와 훈련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이런 마인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코비 멘트를 따온 게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 NBA 액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NBA 액션을 보면 이제 안데토쿤보가 인터뷰할 때 그 아이의 인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냐면 자기는 뭐 운도 필요 없다. 뭐 운이 아니다. 방법은 딱 하나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연습하는 거 말고는 없고 하루라도 좀 나아지면 될 뿐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정말 코비한테 정신교육을 똑바로 받은 아이처럼 그걸 받은 만바 멘탈리티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요즘에 경기 집중력을 보면 쿤보야말로 정말 올 시즌에서 슈퍼스타 중에서도 가장 집중력이 높은 경기 내내 그걸 유지하는 선수가 아닌가. 빡침도 많아졌죠. 졌을 때 그 화남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표출하고 정말 쏟아붓는 슈퍼스타 이렇게 쏟아붓을 때 가장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올바른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서 아마 올드 팬들은 되게 그 반기일 것 같은 느낌이고 최근에 보는 팬들은 꼰대 아니냐. 어떤 시점에서 이걸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 꼰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막 오프 시즌에 좀 이렇게 그런 빅스타들끼리 같이 훈련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이 좀 올 시즌 뭔가 뭐 큰 사고를 치거나 실력이 만개하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멘트를 들으니까 또 그게 생각나네요. 그 레리 버드랑 이제 메이 존슨이 80년대 한창 이제 그 최고의 주가를 달리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을 때 메이 존슨이 막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오프 시즌에 농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그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레리 버드는 지금 뭐라고 있을까? 슛을 존나 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바로 뛰쳐나가는 거죠. 바로 코트로 나가서 레리 버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그 둘은 최고의 라이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로 서로 이제 소통하지 않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연락하는 거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개인적인 친분 이런 거 전혀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거랑 좀 매치가 되지 않나. 근데 그때는 80년대였고 지금은 2010년대인데 무조건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나는 좀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제가 이길 사람 제가 져서 다시 해야 되는 사람 안 봐요. 그때까지 해야지. 절대 안 볼 뿐이죠. 저는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되게 찬성하는. 저도 사실 그 시점에서 농구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인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희희낙낙거리면서 같이 뭐 슛 쏘고 뭐 나이샷 하면서 인스타 동영상 올리고 이런 거 좀 같이 농구하러 왔냐 조깅하러 왔냐 이거 싫거든요. 꼰대 방송이죠. 옛날엔 그래서 드림팀이 모였을 때 오히려 더 그 감동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겁나 세게 붙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죽일 듯이 막 앙숙처럼 하다가 막 때리고 막 펀치하고 팔꿈치를 치다가 이제 거기서 모여서 같이 엘리웁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싸우던 사람이 모여서 소위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농구한다 이런 게 또 팬들한테는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멘트가 좋은 걸 봐서 저희가 자유주제를 그런 느낌으로 한번 또 호수이님이 준비해 주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슈퍼스타 스토리에는 숙명적으로 라이벌과 경쟁자들이 등장해야 스토리가 완성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되게 멋진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커즌스의 복귀가 좀 임박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향후 몇 주간 G리그 소화 후에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데뷔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 소식인데 네. 그 KCP 선수와 아리자 선수의 이제 트레이드 이제 워즈발로 뉴스로 이제 그렇죠. 올라와서 가야님이 매우 신나서 저희한테 카톡방에 공유를 하셨죠. 근데 이게 뭐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요? 현실성이 있는 것 같고 주요 매체에서 다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 상황이고 사실 근데 셀러리 캡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계약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둘 다 지금 만기 계약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마지막 시즌인데 그 KCP가 12밀리언 정도 그리고 트레이버 아리자가 15밀리언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다음 시즌에 더 많은 셀러리 캡을 비울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그리고 다른 건 떠나서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 돼. 물론 트레버 아리자가 뭐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고 이제 하락세를 걷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3&D 자원이자 그 최고의 베테랑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뭐 이번 시즌 슈스터만 보도 느껴지잖아요. 트레이버 그렇죠. 아리자라는 선수가 물론 이제 그 한 명 때문에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 한 명이 빠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소름끼치게 타격을 입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베테랑 영입은 뭐 이제 레이커스의 어떤 젊은 선수들이 특히 많이 퍼진되는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이 보고 배울 것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또 피닉스는 내가 뛰는 거를 제 아리자를 쭉 봤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돕고 싶은데 그렇죠.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누구 하나 지금 붙잡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굴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은 선수가 자말 크로포드야. 그러니까 뭐지 나랑 비슷한 영배인데 이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특히 진짜 데빈 부커가 없는 피닉스는 정말 소름 끼칩니다. 그렇죠. 디안드레 에이튼도 전혀 살리지를 못하고 있죠. 팀 전체에서. 최근에 2경기 연속 1쿼터 9득점에 빛나는 그렇죠. 정말 한심한 경기를 보였죠. 아리자만 한다면. 아리자는 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죠. 사랑하는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뭐 저 입장에서는 반길 수밖에 없는 뉴스가 아닌가.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리자 선수가 그런 슈퍼스타와 그런 루키 사이에서 그걸 잘 조율해줄 수 있는 베테랑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브래드 빌의 쿠즈마의 아리자가 이렇게 있다는 그림을 그리면 빌은 이미 온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상상을 하면 네. 지금 르브론은 패스를 너무 신날 거야.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렇죠. 제 친구가 없어갖고 친구 대신으로. 일단은 뭐 그냥 객관적으로도 수비에서 일단 엄청난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럼요. 네. 네. 아 그리고 저희 오늘 그 위클리 뉴스는 안 나왔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제일 핫한 뉴스는 지금 시카고 불스죠. 네. 시카고 불스가 지금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 선수단과 감독의 그렇죠. 갈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짐볼랭 감독이 저희가 이제 그 프레드 허이버그 감독의 해임을 얘기를 하고 짐볼랭은 이제 그 어시스턴트 코치가 그 등업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등업해서 올라가는 레벨업했죠. 등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소름 끼치는 자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훈련은 안 했죠. 그렇죠. 한간에는 이제 프런트에 미션을 받고 지금 하고 네.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보스턴과의 경기였죠. 거기서 이제 그 프랜차이즈 기록으로 처발리고 56점 차.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팀 내에서 굉장히 많은 잡음이 나오면서 훈련을 불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실제로 훈련 자체는 이제 발생을 하지 않았고 이제 그 뭔가 그 플레이 온리 미팅으로 이제 처음에 모였다가 이제 감독이 슬쩍 이제 숟가락 올려놓으면서 참여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와중에 또 이제 프런트 오피스까지 엮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무튼간에 굉장히 많은 잡음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 디테일하게 어떤 얘기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감독 입장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선수들의 불신을 얻고 프런트 오피스까지 벌써 이렇게 엮이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경기를 제가 시카고 경기를 사실은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생각보다 경기 자체가 어지러워요. 왜냐면은 사실은 지금 가드진도 역할 정립이 안 됐고 정돈이 안 그러니까 됐죠. 뛰는 선수들도 사실은 지금 그 롤을 자기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는 느낌을 시청자인 제가 봐도 느껴진다는 건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뛰는 선수가 그러니까 이들의 레벨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짜져진 대로 전술대로 움직여 나가면서 이제 다독여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다 조각으로 개인기로 가다 보니까 아이소로 가다 보니까 스스로들도 약간 짜증이 난다는 특히나 이제 그런 주된
축 중에 하나가 라빈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그쪽으로 어필을 불만에 대한 어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 감독이 줘야 되는 훈련량과 뭔가 이런 멘탈 강조를 하면서 선수들 간의 그런 갈등이 좀 폭발한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 경기에서 그 선발 선수 5명을 동시에 빼버리고 그렇죠. 네, 다 벤치 선수를 이제 내보내는 경우를 했었는데 4쿼터 그거를 또 한 번 더 했죠. 후반전에 한 번씩 더 하면서 이건 사실 정말 저는 언제 이런 거를 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렇죠. 감독 입장에서 본인의 어떤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감독이다. 난 이 정도의 파워가 있으니까 똑바로 이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고베어 얘기했을 때 심판들이 날린 메시지처럼 이거는 그렇죠. 짐보일링 감독이 나는 아직 신임이긴 하지만 난 감독이다 하면서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나 이거를 이제 등업했다. 그렇죠. 그 느낌으로. 근데 이거를 경기 중에 2번이나 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좀 뭔가 배신감이라든지 뭔가, 그렇죠. 네, 정말 이거 디스리스펙트다. 이거는 네.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그 경기에 되게 수치스럽다고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1쿼터 때 사실은 뭐 마카넨이 됐던 라빈이 됐던 슛을 상당히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 눈을 의심하는 스코어를 1쿼터 때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원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진보일런 감독도 경기력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징벌을 한 거겠지만 1쿼터 많은 NBA 팀을 바라보는 감독들이 1쿼터 때는 어쨌든 예열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 그것도 4쿼터 한 번 더 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선수들은 화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시에 5명을 한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약간 꼰대 스타일인가 본데요. 그렇죠. 슈퍼 핫 해콘데 아닌가 이 정도면. 이제 뭐 네. 어떻게 보면 그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선수들에 대한 기선제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과 팬들에 대한 좀 너무 디스리스펙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죠. 맞는 말이죠. 그냥 감독놀이 했다고 봐야죠. 네. 또 뭐 댓글에서는 이거는 뭐 고교농구에서도 없을 일이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면서 굉장히 황당한 반대는 본 적이 있거든요. 후보 5명이 뛰다가 음. 약간 이제 후반전쯤에 이제 나가볼까? 그래서 체육복 벗으면서 나가는 그런 느낌은 본 적이 있지만 사실 보통 이제 반대는 저희가 뭐 저희 학교 뭐 그런데 학교 뭐 리그 할 때 막 한 15점 차나 막 이렇게 났을 때 거의 한 30초 남았을 때 이제 뭔가 즐겨라. 후배들을 이 경기의 경험치를 쌓아주기 위해서 그런 토너먼트 같은 그런 우리 아마추어 대학생 농구 그런 데서 하면서 자축하는 분위기에서 있을 수는 있으나 1쿼터에 1쿼터고 정규 시즌이고 그것도 NBA라는 프로리그인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주인장님이 판타지에서 마카네 선수와 라빈 선수 둘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시카고 경기를 많이 보시는데 그리고 요즘에 트레이드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라빈이 혼자 아이소에 맡겨 있으니까 팀이 안 돌아가니까 턴오버를 9개, 8개라도 얘는 안 되겠구나. 왜 이럴까를 분석해봤더니 아주 팀이 말살냈더만 아주. 근데 이제 뭐 돌아온 이제 던 선수나 크리스턴 선수나 뭐 포르티스 선수가 이제 돌아온 게 조금 로테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그나마. 근데 선수보다는 조립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어쨌든 아까 뭐 다 쭉 얘기한 그런 감독과 선수 간의 그런 불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바로잡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가 갈려야 되는 상황이 네. 심각하게 보면 그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시카고 팬들 입장에서 정말 소름 끼친 타이밍이죠. 그렇죠. 감독이 교체되자마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금 박 실장님 댓글이 너무 두려운데 네. 얼마나 길게 쓰셨을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뭐 시카고가 사실 시즌 초반에 그렇게 또 나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요. 뭐 시카고 소식을 마지막으로 이번 주 위클리 뉴스를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댓글 소식입니다.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고요.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느방 몽크님이 오늘 업데이트 안 되나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날 그 오랜만에 주인장님 오셔가지고 끝나고 저랑 이제 소주를 한잔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앉아. 네, 뭐, 제가 꼰대놀이 했습니다. 네. 제가 네. 저 누구 편집해? 아니야 앉아. 뭐, 괜찮아 내일 올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댓글 올라오니까 야안 올리고 뭐해 막 이렇게 패배 전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잽싸게 제가 네. 그래서 댓글을 다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방송 댓글에 동해아 서해님, 여수장님, 스윈스팡님, 맥시멈 계양님이 주인장님 환영하는 댓글을 아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야수장님 드디어 올라왔네요. 술 한잔 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주인장님 로얄 럼블과 행인님 눈치 게임까지 빵빵 터지네. 저도 이거 사실 이날 방송하면서 그 행인님이 눈치 게임인데 저는 못 빠졌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숨을 거의 못 쉬면서 방송했거든요. 맞아요.
그날 완전 진짜 행타임이었죠. 그렇죠. 네, 어마어마했고 네. 그리고 이제 동희야 소희님 이번 주는 혜인님이 그 눈치 게임을 1번으로 빠지셨대. 그러고 보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풀 멤버였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1 했는데 갑자기 2, 3, 4가 갑자기 저도 갑자기. 네. 그래가지고 이게 1번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희야 서희님 이번 비트는 보이스투맨이 생각나는 R&B 느낌의 비트네요. 좋습니다. 네, 그렇죠. 전 보이즈투맨 하면 뭐 주인장님이 생각나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또 빅샷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 있었죠. 그렇죠. 제가 어쨌든 이거는 뭐 사적인 얘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구투님 AD 트레이드 루머가 있던데 2년 남은 선수한테 연장 계약을 오퍼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뉴올리언스는 빨리 슈퍼 맥시멈을 잡거나 아니면 가치가 매우 높은 때 픽과 유망주를 왕창 뜯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저희가 그 지난 오프시즌 때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앤서니 데이비스는 이번 시즌이 종료가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돼 있죠. 그러니까 NBA 그 CBA 상으로 뭔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은 다 받고 충족시킬 수 있는 룰은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지금 로즈를 그거 그렇죠. 데릭 로즈 룰도 충족시키고 그 버드 권한까지 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버드 권한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그 예전에 이제 레리 버드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생긴 권한인데 네. 같은 팀에서 그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팀이 계속 남아 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렇죠. 인센티브를 주는 이제 그 권한을 충족시키는 권한 그 기준이 3년인데 이미 앤서니 데이비스는 더 이상을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버드 권한이 충족이 되는 상황이고 데릭 로즈 룰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MVP를 받거나 그 올스타 퍼스트 선발 팀을 받거나 그렇죠. 올스타를 받거나 그 올NBA는 뭐 상관없습니다. 퍼스트 팀, 세컨드 팀 그 선수 상관없고요. 그 2번 이상은 선택이 되거나 아니면 올스타 스타터스로 2번 이상 선발이 돼야 되는데 이미 올NBA 팀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그 NBA 그 팀 전체 셀러리캡 30% 이상, 30%에서 35% 사이의 어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맥스로 35%를 다 지르면은 내년 시즌에 이제 셀러리캡 확정된 시점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NBA 역대 최고의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역사상 최고의 그렇죠. 네. 금액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정말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지 진짜 이게 화두네요. 다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부상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앤서니 데이비스는 스스로만 조심하면 돼요. 뉴올리언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무조건 지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퍼포먼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를 위한 팀 구성을 계속 요구도 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 정도라면 한 프랜차이즈 승부를 걸어볼 만한 무조건 그럼요. 걸어야죠. 무조건 걸어야죠. 네. 무조건 걸어야죠. AD가 팀을 옮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팬 입장인데 계속 그쪽 팬 쪽 그 소식을 보다 보니까 이런 아까 뭐 로즈를 뭐 버드를 이런 것 때문에 그 앤서니 데이비스는 보스턴에 올 수는 없습니다. 올 수는 없는데 계속 그런 얘기들이 뭐 어빙이랑 친한다고 뭐 괜한 이상한 거 갖다 붙이면서 하는데 그 트레이드가 쉽지 못해요. 우선 그 지금 현재 계약, 그러니까 슈퍼맥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이미 5년 계약을 이미 2년 전에 연장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연장 상태라서 2021년까지는 계약이 묶여 있는 상태고 플레이어 옵션을 행사를 해서 옵트아웃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뭐 앤서니 데이비스가 뭐 자력으로 인해서 뭐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죠. 어떻게든 트레이드를 성사시켜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누가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선수를 가지고 있는데 보내겠습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AD랑 뭐, 트레이드 하려면 한 뭐 애틀란타 피닉스 선수 다 줘야 돼요. 네. 다 두 팀 정도. 15명 다 줄 테니까 너네가 자르든 말든 뭐 내 아빠 아니라 그냥 도시를 다 가져라 하고 그쵸. 이 정도 돼야지 정도 이제 좀 검토는 까라가 나오죠 이제. 그래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 야궁이님의 그 댓글로 저희가 이 얘기 좀 해봤고요. 그리고 노아 없인 못살아님. 레이커스 보스턴은 직관하러 갈 것 같습니다. 락커룸 들어가는 쪽 앉아서 사인 받거나 사진 찍고 싶어서 그쪽 앉으려고 하는데 많이 비싼가요? 서울 끼치기 비쌉니다. 거의 비싸죠. 그렇죠. 거의 비싸죠. 근데 이게 통로 출입구가 그 두 군데가 있지 않나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설명될까요? 그 왼쪽이 홈, 오른쪽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을 그러니까 경기장 그러니까 벤치가 정면에서 보인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이 홈팀 오른쪽이 어웨이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셔서 근데 2월 8일이면 지금 이거 일정을 보니까 보스턴 홈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스턴으로 가시는 거 TD 가든으로 가시네요. 네. 와 완전 부럽습니다. 네. 아 레이커스 원정 경기네요. 네. TD 가든도 비싸죠. 네. 네. 그리고 우선 그 사인을 받고 싶으면은 그 이제 섹션이죠. 네. 이제 섹션이 이제 앞쪽이 코트 앞쪽이 그러니까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무조건 앞쪽 섹션에는 그 티켓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중간 쪽에 있는 그 이제 그 중산층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 티켓을 가져가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0번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100번 존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200번대, 300번대, 그러니까 2층, 3층 가시면은 일로 못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아예 못 내려오기 때문에 100번대를 구매하셨다는 전제로 티켓을 보시면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사인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운이 작용을 해야 되죠. 네. 선수가 뭐 경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후에 남아서 뭔가 사인을 할 의사가 있어야지 뭐 근처에서 알짱거리 당하지 뭐 받을 수 있거나 뭐 그런 여건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팁을 드리자면 그 100번 시작과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 가장 빨리 들어가서 그 엔트런스에 거기에 가장 먼저 몰리거든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서서 연습할 때부터 연습할 때가 오히려 가장 받기가 좋다. 거기 때 끊임없이 외쳐라. 혹은 피켓을 크게 써가라. 이 정도 느낌이죠. 다만 난동을 부리시면 좋답니다. 맞죠. 언더커버가 나오거든요. 네. 경험 있으시죠? 네. 매너를 지키는 과정에서 이제 좀 마이애미. 이게 저기 어제 TD 가든이 아마 제 기억 18,624명이 네. 정원입니다. 이상한 걸 외우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저기 구단 30개 구단 중에 그렇게 큰 제일 작은 규모 중 그 하나죠. 규모가 아닐 거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거기서 20년 동안 사신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TD 가든 전 보스턴 가든 때부터 거기 이제 다니시던 분이라고 이제 들어서 엄청 부러워했는데 이미 지금 현재는 그런 뭐 법인들 그 회사의 VIP들 용도로 우선은 대부분이 그 스카이박스 같은 데는 다 깔려 있고 그리고 시즌권들이 다 이미 소위 대물림처럼 그렇게 해서 50년권, 60년권 이런 게 있대요. 그렇죠. 시즌권은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일반인이 사는 표는 극히 적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전달을 리셀 했어요. 사이트를 이용을 해야 그렇죠. 되죠. 시즌권을 가진 사람이 리셀링하는 걸 사셔야 그렇죠. 되고 그리고 그 노아 없이 못 살아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잘 생각하셨는데 미국 표는 우리나라 표와 다르게 취소가 안 됩니다. 사시는 순간 리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 구매하시고 수수료가 많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어차피 많은 겁니다. 주인장님 이번에 상당히 놀라셨죠. 사실은 제가 깜짝 놀라서 호수님한테 우수인아 이게 금액이 말이 되니? 다시 한번 재확인해. 내가 사기당했을까? 다시 한번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많은 레이커스랑 겁니다. 셀틱스는 역사적으로 전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가장 역사가 깊은 라이벌리기 때문에 네, 얼마나 많은 팬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시즌 중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홈구장에서. 그렇죠. 네. 각각 그 홈구장에 다른 있는 컨퍼런스이기 거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름 끼치는 액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로 6자리 이상 봅니다. 네, 하나로 6자리 미니멈? 이상 미니멈 네. 한 사람당 6자리 정도 네. 요 느낌. 근데 앞도 아니에요. 100졸에다 가장 위쪽에 요 정도가 6자리 봅니다. 네. 하지만 정말 뭐 그 한 시즌 통틀어서는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게임이 아닐까. 그렇죠. 저도 버킷리스트인데.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는 거기 안 가고 브루클린에서 땀 냄새를 맡겠다. 그 느낌일 수 있죠. 뭐 개박해죠. 네. 그 뭐지 혹시 경기가 가비지가 나면 조금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아 충분히 있습니다. 그 100번의 섹션에서는 진격할 수 있어요. 네. 나가시면 갈수 네. 있어요. 쓱쓱쓱. 왜냐면 그 존에 내가 올 수 있는 권한만 있다면 네. 갈 수 있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제가 2번째까지 갔습니다. 아 지정석이 아닙니까? 지정석이죠. 지정석이죠. 당연히 지정석인데 이제 가비지가 나면 다 나가니까. 네. 그 지난 방송 때도 이제 주인장님이 그 앞으로 갔죠. 창수님께서 그 주무시다가 네. 이제 그만 가자라고 그때. 했는데 어딜 가냐? 우리 전진해야 된다. 그래서 와이프가 2번째 줄까지 가는 거 보면서 진짜로 약간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요 정도 네. 뭐 팁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그 티켓 구매법은 예전에 많이 여러 번 소개드려서 네네네네. 그걸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부럽습니다. 네. 부럽네요. 그리고 이제 야수장님이 부럽다고 또 댓글 달아주셨고요. 다음은 네 처모리 형님 주인장님의 발음 턴오버에 형님이 아주 그냥 중국인스러우시네. 네. 네. 주인장님의 발음 턴오버에 자유님 빵 터진 거에 현우됐네요. 네. 자유님 고정해 주세요. 네. 네. 정말 현우셔갖고 네. 저도 터져갖고 뭐였죠? 포트리스였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푸에리
푸에르토리코? 아, 그거 푸에르토리코. 했는데 네. 마법사님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당당하냐고. 네. 이제 뭐 시그니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당혹스럽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 오늘 날짜 12월 6일 기준으로 시카고와 미네소타 경기 그리고 필라델피아 경기를 리뷰하자면 그래가지고 요즘 바쁘시죠 되게. 근데 시카고 같은 경우는 꽤나 박터지게 싸웠지만 졌다. 이제 다만 이제 마카넨의 두 번째 경기 상당히 좀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티그의 18어시, 로즈의 16득점 이미 인상 깊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밀고 계시는 빅빙턴이 요즘도 너무 잘했다. 수비로 이제 조지는 농구를 볼 줄 몰랐다면 이렇게 좀 리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스미스팡님이 그 점점 그 팀을 확장하고 계시죠. 이 속도면은 이제 곧 있으면 호수인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수당주고 그렇죠. 팀을 잘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맥시멈 계약님. 네. 오늘도 좋은 방송 만들어주신 1옵션 마법사님의 패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멘트고요. 어제 끝에 큰은 뭐죠 근데? 너무 의미 두지 마. 그게 이제 시그니처 무브죠. 그렇죠. 제 거. 뭐 이런 건가? 바보 같은 웃음소리. 네. 근데 이 얘기가 어제 참 희한한 꿈을 꿨네요. 꿈에서 출장을 세크라멘토로 갔는데 미국을 한 번도 참고로 가보지 않으셨답니다. 댈러스와의 경기가 있었고요. 경기장이 동네 야외 농구장 같은 곳에 관중도 얼마 없고 경기도 가비지로 완전 재미없더라고요. 꿈에서도 주인장님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다가 깼다고 하시네요. 너무 생생한 꿈이라서 아직도 여운이 남는다고 하시네요. 혹시 밤에 저기 플스로 2K를 하고 주무신 건 아닌가? 이 정도면 사실은 좀 악몽이죠. 네, 악몽이고. 그리고 저는 세크라멘토 LA를 가실 거면 세크라멘토 가시는 것도 좀 추천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사실 운전하셔서 킹스 경기장을 가시면 좀 더 싼 가격에 좀 더 앞에서 그렇죠. 보지 않을까. 그래서 와이프한테 세크라멘토 가자고 했다가 아주 볼 게 뭐 있냐고 그런 혼났죠. 제 생각에 맥시멈 계약님이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일상 있으실 중에 거예요.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원형탈모 네. 조심하시고요. 아니 이 스토리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굉장히 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게 아닐까. 네. 숙면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온스파더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자유님께 전화를 하는 행인님은 자유님을 임금님 밥상으로 여기나 보네요. 뭐 지금 최근에 거의 자유님의 위상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나저나 간만에 랄펜으로 르브론 뽕에 취할 수 있는 하루가 행복하네요. 네. 그리고 최근 이제 르브론 활약에 대해서 좀 온스파더님 잘하죠, 요즘에. 만족스러운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 호수님도 최근 르브론 만족하시나요? 르브론 뭐 만족해야죠. 오늘 뭐 자유투도 2개 넣었더라고요. 오늘 제 눈을 의심했는데 네. 마지막에 조마조마했죠. 은근히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네. 네. 깔끔하게 그렇습니다. 넣어주셨죠. 네. 네. 오늘 경기 그 뭐 잠깐 얘기하면 상당히 좀 재밌었는데 그 또 웨이드 선수와 르브론 의미 선수의, 깊었죠. 예. 네. 이게 정규 시즌 마이애미와의 마지막 경기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아이소를 하면서 1대1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르브론이 공을 위로 던지면서 뒤에서 이제 웨이드가 딱 잡잖아요. 그래서 네. 뭐 가야님이 둘이 영화 찍는다고 그래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드하고 둘이 이제 저지를 네, 이제 교환하고. 주고 받는. 근데 이제 그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이제 르브론과 어쨌든 웨이드의 변천사, 유니폼 변천사를 쭉 보여주는데 르브론 좀 많이 바뀌는 동안에 항상 웨이드는 3번으로 쭉 오더라고요. 네. 한 번 9번 됐다가.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아마 둘이 이제 파이널에서 만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같이 뛰는 시합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가능성도 사실상은 좀 힘들지 없으니까. 않을까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좀 의미 깊은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경기 자체도 상당히 재밌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야공이님 오늘 르브론이 엄청난 4쿼터를 보여줬는데 한편으로 레이커스도 역시 르브론 고 전술이 최고인 건가? 그 젊은 애들은 오늘은 잉그램 부상으로 나갔지만 역시 힘든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야수장님이 요즘 그게 화두라고 그렇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호수님 생각도 뭐 비슷하신가요? 뭐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거죠. 네. 프리벳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르브론은 항상 본인이 15년 동안 유지를 했던 플레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16년 차에 갑자기 바뀐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로스터가 지금 뭔가 시즌 그 시작 전부터 뭔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래들리 빌을 데려와야죠. 네. 근데 르브론의 개인적 능력은 진짜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잘하는 것 같고 다만 주변에서 많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참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다. 케빈 러브도 최근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죠. 난 정말 소름 끼치는 희생을 했다. 네. 크리스 버시도 나왔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돌아오기를 러브가. 네. 이 뭐 르브론의 영향력으로 개인적으로는 그 루키 중에서는 잉그램 선수보다 쿠즈마 선수가 좀 더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쿠즈마가 좀 더 겸손하고요. 그리고 쿠즈마가 또 르브론에게 작년에 찾아가서 몸 관리라던가 여러 가지를 문의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관시도 좋고요. 큰 그림. 그렇기 때문에 서로 플레이 잘 스타일상 맞죠. 잘 맞죠. 네. 잉그램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온볼이냐 아니냐 네. 이 차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아 서해님, 주인장님의 사랑을 받은 폴 조지 너무너무 멋있네요. 그 브루클린은 버틀러한테도 당했는데 이번에 폴 조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경기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네. 진짜 폴 조지가 사실은 생각보다 4쿼터 1분 미만, 2분 미만이었을, 그러니까 1분 미만했을 때 점수가 얼마 안 났을 때 성공률이 대단히 떨어지는 정말 예상외로 클러치 능력이 좀 없는 기록을 보유한 선수인데 그날만큼은 정말 사실은 브루클린 점수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멱살 끌고 혼자 온 경기죠. 사실은. 사실 웨스트브룩의 마지막 패스도 사실은 패스를 할 줄 몰랐거든요. 완전히 노마크를 빼주면서 완벽한 전술. 그 페이크로 완전 시험에 날려버렸죠. 그렇죠. 네. 그 경기 쿼터를 다 보면은 사실은 브루클린은 매 쿼터 뭐 밸런스 있는 경기력을 유지했는데 그쵸. 4쿼터의 그 오클라호마의 경기력이 미친 경기력으로. 그러니까 오클라호마나 폴 조지가 미쳤어요. 진짜 그렇죠. 그날만큼은 진짜 폴 조지가 혼자 다 했어요. 그날. 그 여기 뭐 스미스팡님도 폴 조지가 경기를 조져버렸네요라고 그걸 역전을 하면서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41득점 15 리바운드 한 4스틸 정도 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가 캐리애님, 주인장님이 KD 꼴 보기 싫다고 하셨는데 잘하지만 싫은 선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웨스트브룩이랑 하더니 그런데 다들 그런 선수가 있으실 것 같네요.라고 있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죠. 저희 지난주 자유 주제로 좀 가볍게 다뤄봤던 네. 그 내용이었고 스미스팡님은 전 하드는 수비가 별로라 그리고 듀란트는 행보가 좀 그렇다고 르브론처럼 클브에 들어와서 우승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이상 듀란트는 계속 비호감일 것 같다고 그리고 카와이도 별로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야수장님도 하든의 한 표를 떠주셨네요. 하든과 KD는 그렇게 이제 호감은 아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든 선수도 MVP 출신의 선수인데 생각보다 팬들이 그렇게 호감의 투표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드는 사실은 중국 팬으로 투표. 사실은 중국 팬이 많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저희는 동방 예의지국이다 보니 네. 좀 하든에 대한 네. 그 팬덤층이 좀 적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그 야수장님 4연승 질주입니다. 르브론의 득점도 좋지만 잉그램 발목이 걱정이라고 이제 세난과의 2연전 기대반 걱정 반입니다. 우려와 그 기쁨의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레이커스 그래도 지금 사실은 순위는 상당히 순환 중이죠. 그럼요. 네. 17승 10패인가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 4연승만 더 해주면 가야님이 돌아오시지 않을까. 네. 다음 주 무조건 돌아올 거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마지막에 플레이오프에서 호수이님이 관람하는 거 보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호수이님이랑 꽤 그래도 오랫동안 알았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NBA를 쉐어한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한 번도 레이커스가 어쨌든 그 너 죽냐 나 죽냐 게임은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의 호수인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프로 그래서 모드.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커스의 프롭을 정말 기원합니다. 진짜. 그럼 무조건 가죠. 네. 레이커스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호수인이 보고 싶어요. 근데 호수인님이 열폭한 호수인. 호수인님이 프롭 직관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제가 애틀란타 동부 컴파를 갔었죠. 동부 컴파 가셨. 그렇죠. 네. 동부 컴파였나요? 동부 세미 컴파였나요? 세미 컴파죠. 네. 애틀란타랑 클브리랑. 클리브랜드랑. 맞네요. 그렇죠. 네. 네. 컨퍼런스 파이널은 가야님이 가셨죠. 그렇죠. 네. 옛날에 시카고 보스턴도 가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카고랑 그 클리브랜드랑 시카고랑 마이애미죠. 시카고 마이애미. 그 데릭 로즈 전성기 때랑 르브론하고 웨이드 있을 때. 그렇죠.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사실 그거를 로즈 저지 사왔잖아요. 사오긴 했는데 그 얄미웠어. 그때 가야인이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살짝 바로 주고 로즈 저지를 네. 입고 입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르브론을 입고 갔는데 공항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고. 공항에서 입국될 때부터 이제 그 얘기를 들어갔고 이제 가서 바로 이제 그래도 꿋꿋하게 입고 가려고 가다가 분위기가 곧 죽겠구나 싶으니까 바로 우리가 또 그건 바로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샀죠 로즈 거를. 호수인님 이번에 프로 가실 계획 있으세요?
프로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정규 시즌은 무조건 갈 겁니다. 내년 초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아니 그 이따가 노아 없이 못 살아님이었네. 네. 네. 한번 만나시는 것도 만날 수가 2월 8일 없는 날. 게 근데 제가 이제 레이커스로 지금 가는 거니까. LA 로. 저분은 그렇죠. 스테이플 센터 가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러네요. 아니 스테이플 센터 좋더라. 저는 MSG보다는 스테이플 센터야.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한번 꼭 가보시길 네. 기원합니다. 저는 한 8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스테이플 센터는. 네. 아 제가 가야 되는데. 네. 워싱턴? 네. 워싱턴 정말 조용한 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트리플 스렛님 웰컴백 주인장님 You are the real MVP라고. 유아만 감사합니다. 아, 네, 시즌 감사합니다. 4 이제부터 힘차게 달려가시죠. 화이팅. 네. 네. 주인장님 정말 기다리신. 네, 트리플 스렛님 댓글 감사합니다. 드렸고요. 유일한 팬이라고 보시면 제 심지어 유일한 팬. 매트도 KD 거죠. 그렇죠. 제 유일한 팬. 저는 주로 이제 안티가 많은 오네어에서는 안티가 많은 쪽에 속하는데 어쨌든 저의 어쨌든 팬이 있으시다면 근데 멘트 보면 약간 지능형 안티이실 수도 있다. 네. 저 때문에 인원들이 빠져나가는 썰물이죠. 저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검님. 전날 전자랜드와 SK 경기 보고 왜 이리 슛을 못 넣을까 했는데 포틀랜드와 선즈 1쿼터를 보고 소름 돋았다고. 그 다음에도 소름 돋았죠. 네. 아 그렇죠. 최근에 좀 이런 경기들이 곧잘 있었어요. 1쿼터에 좀 그 감이 안 맞는. 특히나 핑스. 네. 그리고 이제 조서방 구기자다님 상수세의 레이커스인데 그 두 사람이 안 나오니 분량이 두 적죠. 사람. 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나오셨죠. 네. 네. 작년 골스 팬분들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그래서 가야님과 호수희님이 있었다면 30분은 그냥 떠들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정도로 안 나왔다면 따로 레이커스 특집이라도 해야 됩니다.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쉽게도 반쪽이 없어졌죠. 네. 사실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적당하죠. 적절한 시기여서 네. 저희도 기대했는데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면 저희가 꼭 맞춰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 기세가 다음 주까지 갈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래저래 저희가 또 빠질 수 없는 방송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수장이님, 트레이드가 활발하네요. 그 와중에 델라짱 클불 복귀라. 델라짱. 네. 조지는 한 시즌 만에 벅스로. 아주 그 어쨌든 그 델라베도바 선수가 그 꽤 부지게 그 발음 뭐예요 방금? 뭐요? 네. 정확한 딕션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오랜만에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실 슛 쏘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오랜만에 그 특유의 투석기 슛을 네. 3점으로 딱 인사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웰컴이죠. 네. 클리브랜드 입장에서. 오늘 뭐 생각보다 쏠쏠하게 그쵸. 잘 뛰어서 네. 네. 뭐 앞으로 판타지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네. 델라베도바 선수는 사실 판타지에서 픽업되기가 쉽지 않죠. 네. 한 40명 리그면 갔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가 캐리어님, 루니가 잘해주고 있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루니가 수비할 때 미스매치 상황에서 더블팀을 맞으면 외곽이 비어서 킥아웃 패스로 오픈 찬스를 많이 허용되는데 해결 방법이 있나요? 자꾸 당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뭐 답은 드레이먼드 그린이고요. 아니면 스위칭을 빠르게 더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해결책이 제 생각에도 웃깁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라고. 그걸 제시한 난 뭐가 되는 거야? 근데 케본 루니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네. 최근에도 그 스티브 커 감독이 굉장히 극찬을 하더라고요. 우리 최고의 센터다. 네네. 루니 몇 괜찮죠.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센터라고. 네. 그 뭐 저 이거 이 경기는 아니고 그 골스 경기 보는데 그 조현일 해설위원님이었나요? 그 스포티비에서 그 더블팀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선수 수비를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공격자가 볼을 튀기는 순간에 이제 듀란트가 그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되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 듀란트의 수비력에 대해서 좀 칭찬할 만한 부분이다. 유심 있게 봐라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농구라는 게 반박자 싸움이라고 표현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루니가 이런 박자 싸움에서 약간 좀 더 진화하면 이런 부분이 좀 더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투는 어빙님, 네, 보스턴으로서 이번 비시즌 기간 동안 참 많은 기대가 되었던 부분이 테이텀은 코비와 함께 비시즌 동안 훈련했고 브라운 또한 팀맥과 함께 훈련했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제 코비와 팀맥의 장점을 잘 흡수해서 성장을 기대하면서 시즌을 맞이했지만 이게 테이텀은 코비처럼 난사하기 시작했고 브라운은 한술 떠서 자기가 팀맥이라 된 것 마냥 공잡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공격권을 날려먹기 시작했다고. 거기다 이제 부상까지 당해서 좀 마음이 아프다는.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많이 한 거 대비해서 이제 보스턴이 기대에 못 미치는 느낌이라서 그 아쉬움을 토로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역 NBA 선수 중에 이전의 레전드급 선수들과 함께 비시즌 기간 동안 훈련을 해서 기량이 좀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뭐 마지막에 하도 있냐. 사실은 레전드가 오프 시즌 때 하는 뭐 클래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있죠. 올라주원 클래스가 있죠. 그렇죠. 빅맨이라면 리그 정답급 빅맨이라면 한 3만 불, 한 4만 불로 한 번씩은 거쳐가는 그런 경우 일단 빅맨 스쿨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거기가 가장 상징적이죠. 유명하죠. 예. 하지만 드와이트 하워드는 늘지 않았다는 거. 네. 예. 야오밍도 받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리그를 씹어먹기 위해서 스킬풀하다는 선수들은 다 거기서 사실 그렇죠. 거기를 통해서 사실 개선됐기 푸더크를 때문에. 개선하기 위한 게 가장 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본인이 잘하는 거랑 남을 가르쳐 주는 건 또 다른 영역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빅 플레이어를 키웠던 유명한 코치에게 가서 훈련을 비시즌에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앞에 여기 그 자이언트 너빙님이 앞쪽에 쭉 말씀 주신 거가 뭐 가장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 뭐 어쨌든 배우는 걸 우선 저희도 뭐 크면서 그렇지만 형들이랑 같이 있으면 못된 거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도 비슷하다 생각한 게 우선 멘탈을 배운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하나 티맥과 코비의 이미 초 레전드급의 실력을 한 시즌 오프 시즌 만에 당연히 흡수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한테 받은 멘탈이나 이런 거를 받은 건 좋으나 그걸 이제 써먹는 것도 자신감 있고 하는 건 참 좋지만 그건 좀 아직까지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브라운은 좀 걱정이긴 하지만 테이텀은 어쨌든 소위 있는 그 저희가 얘기하는 2년차 징크스 같은 게 현재는 그렇게 뭐 난사는 하지만 이제 수치적으로는 그런 건 아직은 없어 보여서 자신감이 있다는 걸로 좀 위로를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어렵네요. 그 마음이 저도 처음에 오프 시즌 때 코비한테 배워, 야 그러면 많이 배우겠네 막 이랬는데 그렇죠. 이게 좀 실망감이 좀 컸죠. 근데 뭐 사실은 뭐 그 연차에 대해서 뭐 실망감을 표출하기는 아직 뭐 이르고 그럼요. 사실은 계속 트라이얼을 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 어차피 시즌 중이 아니면은 시도를 하고 임프루먼트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그 남해킹 소위를 하시네요. 내가 몰랐는데 저도 듣다가, 몰랐어요. 네,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사실 시그니처는 소위가 아니라 앞선이라고. 그렇죠. 소위 앞선이라는 이렇게 있죠. 네. 넘어가셨어요. 형이어갖고요. 그 이제 테이텀과 브라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커리어의 초입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테이텀 선수와 브라운 선수의 각각의 어떻게 보면 뭐 스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멘토 설정은 매칭이 잘 된 것 같나요? 나베크님께. 그게 뭐 꽤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네. 근데 저는 테이텀이 코비를 예전부터 엄청난 어렸을 때부터 코비를 보고 자라서 코비 덕분에 농구를 하게 됐다라고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알게 됐는데 테이텀이랑 코비랑은 좀 안 어울리는 그 플레이의 스타일이 네, 코비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스타일이고 약간 테이텀은 약간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인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특정 감각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동해아 서해님. 오늘 아주 재밌는 경기를 스포티비에서 2경기나 중계해줘서 너무 잘 봤다고. 이제 필라와 디트 이 경기는 뭐 엔비드가 쉬네, 뭐 이제 디트가 잡겠네 일 줄 알았지만 버틀러의 서태웅 모드로 캐리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미러캣 골스 경기 이거는 일하면서 보느라 좀 띄엄띄엄 봤지만 정말 이게 듀란트가 이렇게 안 풀렸는데도 이기는 걸 보니 미러키가 상당히 안 풀렸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한 명견 실버님 LA 클리퍼스의 요즘 예상치 못한 성적을 보면서 12-13 시즌 덴버가 생각난다고 이과달라, 로슨, 챈들러, 갈리날리, 맥기, 브루어, 밀러 등 그마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설명하기도 힘든 멤버로 진짜 잘하고 재밌는 경기를 했다고 이제 옛날 생각이 난다고 좀 얘기해 주셨고요. 이런 도깨비 팀들 한번 소개해 주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이 도깨비 팀을 직관 한번 갔었습니다. 어느 팀이죠? 네, 토론토랑 했을 때 갔었거든요. 토론토랑 덴버랑. 이 덴버 팀이요? 그렇죠. 타이로슨이 에이스였을 때. 다닐러 그 갈리나리가 부상당하기 전에 이제 뭐 지금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제 건방짐이 하늘을 찌를 때. 그래서 제가 막 몇 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 턱에 하늘을 찌른다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 자세에서 턱에 하늘 올라가 있는. 이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렇죠. 좀 쪼글벽이 싫은 선수 느낌으로. 타이로스 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오프 시즌에 몸 관리 못해서 망한 선수에 타이로스도 추가될 수 있겠네요. 근데 요런 주제도 저희가 한번 또 이제 괜찮겠네요. 저는 굉장히 신선한 주제를 생각합니다. 도깨비 팀은. 올해 클리퍼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소위 그 앞선 수비라는 게 정말 단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토비아스 해리스의 꾸준함, 네. 갈리날리와의 원투펀치가 그렇죠. 생각보다 되게 네. 그리고 정말 루일이 벤치에서 벤치 자원의 역할을 해준다는 게 그게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그렇죠. 벤치 나가서 에이스가 아니라 벤치에서 벤치 자원의 역할을 해준다는 게 얼마나 무섭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1, 2쿼터 때 선발 라인업끼리 붙어보면 해볼만한데 그러다가 이제 클로징 때 보면 멤버들이 좀 너무 세 이상해요. 보여요. 네. 그리고 되게 생각보다 되게 애슬릭한 팀이에요. 아 맞아요. 특히나 그 몬테아렐도 그렇지만 되게 이 팀 보는 재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보는 팀인데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기대 이상의 그렇죠. 가성비 있는 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한 명녀실버님은 요즘 축구 팬들 사이에서 맨유가 살짝 놀림거리라고 이제 아 그래요? 맨체스터의 주인은 시티고 유나이티드는 웨스트햄 거라는 식으로 이제 놀림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방송 종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맨유의 성적이 좀 최근에 좋지 않은가 봐요. 좀 있으면은 호수님 화낼 것 같아요. 이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뭐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도 끝까지 읽어야죠. LA의 주인도 클리퍼스 아니냐는 식의 얘기가 나올 줄 법한데 라고 점을 3개 달아주셨어요. 조심스러우신 거죠. 수십 년 동안 클리퍼스가 쌓은 이미지가 너무 허접이라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네.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그 우선 야구의 예를 들게요. 너무 세게 야구 농구가 너무 세게 되니까 제가 시카고 컵스 경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컵스 화이트삭스 시카고에는 파란색 옷을 입은 야구팀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시카고 팬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팀이에요. 그렇죠. 레이커스랑 클리퍼스가 컵스랑 화이트삭스 같은 존재가 아닐까. 레이커스 그러니까 LA 시민들에게는 클리퍼스는 농구팀이 아닙니다. 근데 저 이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이키 스토어를 가면 그게 LA에서 나이키 스토어를 가면 그 NBA 그 관련된 옷 그 어페럴 존에서 만약 NBA 쪽이만 보면 90%가 노란색이거나 보라색이고 한 줄이 파란색과 빨간색이에요. 그걸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매대의 비중이 그렇다. 그리고 직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클리퍼스가 한창 높은 주가를 이제 올리고 있을 때, 크리스 폴과 드앤드레 조던과 블랙 크리피 다 있을 때, 제가 스테이플 센터 직관을 갑니다. 경기장이 반이 비어 있습니다. 다음 날 레이커스가 거의 서부 꼴찌인 상황에서 가면은 경기장이 다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럼으로에도 다 모든 연예인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연예인들 다 와 있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잭 니콜슨 시즌권 끝났나요? 네. 아니 아직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까? 네, 아직 있습니다. 네. 그 지난 방송 때 질문 있었죠.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최근에도 경기가 그 항상 녹음 스케줄이 있거나 아니 녹화 이렇게 촬영 스케줄이 있을 때 영화 배우잖아. 그분이 백수가 아니거든요. 일을 하시는 분이고 뭐 제니콜스 관련해서는 뭐 사실 그게 제일 유명하죠. 81득점 경기를 못 봤죠. 그날 이제 일이 있어서 스케줄이 있어서. 그러니까 항상 뭔가 그런 쪽이 있을 때는 이제 안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그 촬영 생각을 못 해봤네요. 자리는 항상 있지만 매번 나올 수는 없다는 거. 작품 들어가신 거네. 네.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면 뭐 굉장히 소름 끼치는 중요한 개인사가 있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깜짝이야. 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단적인 예로 그 티켓 값이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테이플 센터 주변을 가시면 그냥 레이커스 거예요. 그냥 진짜. 그렇죠. 클리퍼스는 사실 뭐 LA 팬들에게 각인될 만한 이미지가 없었죠. 뭐 우승을 한 적도 없었고 컨퍼런스 파이널도 사실 못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커스는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뭐 정말 수십 년 전부터 레이커스의 그러니까 LA에 있는 시민들에게 16번이나 우승을 이제 선사해준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격이 다르죠. 그리고 그 ESPN 그 스테이플 센터 옆에 ESPN이 있거든요. 네네. 같이 딱 있는데 보면 르브론이 가장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LA는 현재는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도 스테이플 센터를 가면은 그 LA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완전 다운타운에 있어요. 네. 그래서 스테이플 센터는 되게 상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스테이플 센터 앞에 가시면은 정말 수많은 그 유명한 선수들 동상이 있는데 LA 클리퍼스는 영국 결번조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WNBA LA 스팍스라는 팀이 있는데 네. 거기도 유니폼이 그러니까 그렇죠. 옐로우 앤 레이커스. 퍼플 색깔을 따라가고 네.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 레이커스 선수들과의 관계가 네. 사진도 찍고 뭐 인스타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클리퍼스 선수들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조금 서부를 오랜만에 가서인지 모르겠지만 동부 있을 땐 TNT나 이런 쪽이 더 상당히 집중했는데 LA 가는 건 완전 ESPN 세상이더만요. 그래서 여기 있구나 ESPN이 좀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미스팡님 이제 필라 디트로이트 경기 보시고 이제 학도님과의 대결 느낌으로 좀 경기를 보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날 아마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카고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잡으면서 요 경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마카넨에 대한 칭찬을 좀 아끼지 않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옛날 마크는 잘했죠. 네. 또 이제 같은 얘기로 라빈의 턴오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그런 댓글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뭐 야수장이님이랑 스미스팡님이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필라디트 경기도 그렇고 세날 레이커스 경기도 그렇고 심판 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다. 네. 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동해와 서해님, 돈치치. 스텝백이 이렇게 이쁘게 느껴지는 적은 하든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그렇죠. 너무 보폭이 사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할렐루카. 네. 그 공유해 주신 거. 그렇죠. 할렐루카. 네. 네. 너무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테라스 만들어줬죠. 그 약간 돈치 선수는 하든 선수는 좀 뭔가 이렇게 잽싼 느낌이라면 되게 우아한 느낌이더라고요. 학 같은 네. 느낌.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애가 잘하더라고요. 네. 그 이날 굉장히 좀 그 클러치 3점 그렇죠. 포함해서 멋진 장면을 많이 연출했던 것 같아요. 인생 연기를 했죠. 이때. 그쵸. 네, 3쿼터 마지막 때 11점을 그쵸. 이제 네. 책임을 지고 휴스턴을 날려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최근에 주가를 예. 올리고 있는 돈치치 주목은 선수. 못 받지만 스텝백을 좀 더 보시고 싶은 분들은 카와이 레나드 스텝백 보면 정말 특이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정말 뭔가 속업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박자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박자도 되게 특이하고 굉장히 그 간결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스텝백을 보시려면 이번 시즌 카와이가 토론토에서 날리는 스텝백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텝백이랑 스텝 사이드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이게 맞아요, 말하면 맞아요. 따닥쿵이 있거든요. 네. 따닥쿵. 네. 그 약간 카와이 선수가 전반적으로 박자가 약간 엇박 느낌이고 네. 유로 스텝도 네. 이렇게 빠르게 탁탁 정박으로 타는 네. 게 아니라 뭔가 자기의 리듬이 있더라고요.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는 느낌이죠. 네, 맞아요. 카와이는 되게 그리고 폼이 좀 올드스쿨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아주 좋아요. 그 자기만의 그 무브가 그렇죠. 확실히 있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야수장이님 오늘 아침자 기사로는 르브론이 레이커스 개막 이후 25경기 기준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다고. 네, 25경기 맞습니다. 717득점. 2위는 압둘 자바의 714득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멤피스전을 이기면서 5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르브론의 25경기 누적 스탯 보여주시면서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자유투가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잘하고 있죠. 네. 사실은. 사실 뭐 지금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이게 너무 당연시 여겨져서 이렇게 주목 안 하고 있지만 사실 뭐 르브론의 경기력은 뭐 그렇습니다. 여기에 25경기 어쨌든 또 조단이 없네요. 아니요, 레이커스. 레이커스. 레이커스에서.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시멈 계양님 웨이드와 르브론의 마지막 경기를 보면서 NBA가 스토리텔링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를 보인다고. 이제 스몰 마켓에는 신경전, 이제 미러키나 뉴욕 예를 드셨고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비싸게 팔겠다는 엄청난 마케팅 능력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선수들의 몸값이 계속 올라가겠구나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유주제 관련해서 NBA 온 헐리우드 어떨까요? 뭐 긱스 정도의 엄청난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재들은 자극적인 거 좋아라 하지 않을지 그 편에 이제 찐득한 BGM 가야님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제안해주셨어요. 치정극 말씀하시는군요. 네. 치정극 저희 한번 하지 않았나요? 좀 비슷한 까라로 저희가 얘기를 한번 진행을 했었던 그렇죠. 걸로 기억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네. 많죠. 네. 사랑꾼들. 저는 그때 아니 불륜꾼들. 그 기억나는 게 저는 이제 제가 방송할 때는 아니었는데 그 제이슨 키드 선수 그 감독이었죠. 그 키스의 의미 뭐 이런 것들 네,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다뤘던 그렇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미스팡님이 뭐 마찬가지로 이제 웨이드와 그 르브론의 그 저지 교환한 사진 그렇죠. 올려주시면서 뜻깊은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얘기를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이제 야수장님도 마지막 포옹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네.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뭐 이번 주도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위클리 팀입니다. 네. 이번 주는 저희가 그 좀 전에 뭐 댓글에서도 언급했던 그 핫한 돈치치의 팀인 댈러스 돈치치의 팀이라고 하면 되나요? 본주제 팀이죠. 네. 그 댈러스와 네. 그리고 저희가 휴스턴 지금 암흑기를 걷고 있는 휴스턴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약간 저희 프리뷰에 비해서 약간 엇갈린 행보를 걷고 있는 그렇죠. 팀이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죠. 네. 그러기도 하고 댈러스가 니카엘 감독이 얼마나 이 조화들을 잘 써서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인지를
올 시즌 다시 한번 또 증명하는 게 얼마나 또 기다렸을까. 그렇죠. 댈러스는 지금 뭐 시즌 초의 성적을 제외를 하고 지난 한 달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리그 최고의 팀이죠. 그렇죠. 10승 3패를 기록을 하는 그렇죠. 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그 뭐 시즌 초에는 사실 뭐 아마 구단 자체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이제 낼 거라고 기대를 못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트레이드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로 내놓은 게 웨슬리 매튜스의 그렇죠. 매튜스의 이제 만기 계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크라멘토와 더불어서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트레이드 시장을 뒤지고 있는 쓰레기 청 뒤지듯이 미친 듯이 찾고 있는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나온 루머는 아직 없는 거죠?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네. 그 마크 스타인이 던졌던 뉴스에서 팀 하더웨이 주니어 그리고 오. 닐리키나를 엮어서 웨슬리 매튜스가 데려오는 뭐 이런 뉴욕이 루머가 안 주겠는데요? 잠깐 나왔었고 그리고 매티스 선수 사실 뭐 준수한 3점에 수비가 뭐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경기를 보면 겹쳐요. 그러니까 경기를 보면 뭐가 겹치냐면 사실은 해리스 반스와 돈치치 그리고 웨슬리 매튜스 중에서는 사실은 반스와 돈치치를 코트에 두고 그러니까 디조던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리딩 자원을 끌어가는 그러게 더 약간 좀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웨슬리 매튜스가 약간 수비가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좀 겉도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 매튜스는 사실 그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하고 나서 예전만큼의 그 3&D의 명성을 많이 잃었죠. 그리고 많이 잃은 상태에서 이미 댈러스에 합류한 것도 있었고 그 와중에 부상에서도 굉장히 자주 시달렸던 부분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댈러스가 이제 뭔가 그 노비츠키의 마지막 시즌을 이제 마지막 시즌을 해다 21번째 시즌이잖아요. 뭐 더불어서 이제 뭔가 새로 돈치치라는 새로운 이제 그 슈퍼스타를 이제 곧 슈퍼스타가 될 그 돈치치를 중심으로 팀을 새로 꾸려 나가는 상황인 건데 그 와중에 사실 웨슬리 매튜스가 설 자리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트레이드 물망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아니 그 사실 노비츠키 선수 얘기 나와가지고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난 방송 들으셨죠? 네. 그 행인님의 발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발음이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오 예상했는데. 저 비난받을 저 행인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항상 뭔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좀 부정적인 아우라가 있는 것도 있는데 뭔가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공을 찌르면은 그거에 대한 상처를 한 20년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장난삼아서 이렇게 몇 번 뭐 투비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MB도 있었고 이게 장난식으로 던진 거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 호수님 네,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외람되지만 네.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발음이요? 네.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죄송한데 저는 까였네요. 노비츠키 그러니까 제가 노비츠키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했습니다. 시즌 1인지 2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찾아 들어라. 왜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거 제가 다시 좀 들어서 못해가지고 그 지난 주에 네. 사실은 이제 그 가야님 호수님 다 안 나오셔가지고 네.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행인님이 이런 그 장기 자랑으로 좀 채워주셨는데 근데 생각보다 댓글에서 이 발음 얘기가 한 건도 언급이 없어서 이제 그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언급했어요. 출중한 발음이었습니다. 솔리드한 발음이라고 하죠. Very solid 이런 느낌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댈러스에서 그 지금 언급된 선수들은 사실은 코트에서 잘 보이는데 오히려 그 데니스 데스주 선수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활약이 미비한 것 같아요.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의 역할이 팀 내에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운동 능력이 너무 좋고 사실은 득점력이 되게 뛰어난 포인트 가드인데 사실 지금 더 득점력이 좋은 두 개의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해리스 바니도 사실은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온 스코어로 오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돈치치라고 하는 지금 팀에서 밀고 있는 스타가 있기 때문에 루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데니스 주니어가 약간 지금 위치가 그렇죠. 애매한. 게다가 데니스 주니어가 에고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조화가 좀 쉽지 않은. 저는 사실 그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랑 그 돈치치의 두 명의 어떤 궁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 두 선수의 가장 큰 차이를 보자면은 다른 선수들 특히 이제 그 로테이션 플레이들을 얼마나 잘 살려주느냐 이 살려주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댈러스가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벤치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벤치 선수들이 정말
정말 자기가 잘하는 거 딱 들어와서 딱 시원하게 보여주고 뱉어주고 가는 느낌이라서 뭐 바레아 조엘 선수. 파월이라든지 네. 뭐 막 클레버 선수라든지 이 선수들이 이 선수들을 정말 제일 잘 살려주는 게 루카 돈치치인 맞아요. 상황인데 이 선수들이 그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만 있을 때 같이 뛰면 사실 그렇게 높은 파생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할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네. 코트 내에서. 네. 그래서 뭔가 그 이걸 증명해주는 수치가 하나 있는데 그 네. 돈치치가 스미스 주니어, 그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의 어떤 그 뭐 PER이라든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든지 온갖 수치를 다 들이대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치치는 항상 그 자기네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그 댈러스에 있는 그 어느 로테이션 플레이어들과 섞여들어도 본인의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는 그게 아닌 거죠. 사람은 좀 가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돈치치가 뭔가 팀 내에서는 뭔가 활용 가치는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게다가 잘 보면 그런 벤치장에 나왔을 때 그 벤치장을 또 극대로 퍼포먼스를 끌어주는 가장 어떻게 보면 바레아가 더 그렇죠. 잘 더 끌어주는 거 봤을 때는 데니스 주니어가 약간 마치 보일 때 게르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준영님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그 리칼라리 감독의 어떤 그 선수들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떠나서 지난 한 달 동안 그 댈러스가 이제 그 무찔렀던 팀들의 어떤 네임밸류들을 보면 정말 소름 끼칩니다. 네. 셀틱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최고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었던 클리퍼스, 그렇죠. 포틀랜드, 골든 스테이트, 네, 유타, 그리고 휴스턴은 심지어 2번을 이겼고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한번 이제 무찌른 경험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저희가 25경기 정도를 지금 치는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스케줄상의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팀이 있고 디스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팀이 있는데 사실 댈러스는 스케줄상의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뭐 스몰 샘플 사이즈긴 하지만 그 트레이드를 통해서 뭔가 좀 더 보강이 되면은 정말로 저희가 그 플레이오프에서 볼 수 있는 팀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지난 시즌에 또 했었고 지난 시즌에 했었지만 이번 시즌에도 더 마찬가지로 좀 더 해야 되는 강력하게.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을 건 디안드레 조던입니다. 그렇죠. 디안드레 조던이 두 가지가 주목 받을 만한데 네. 하나는 역시나 명불허전의 림 프로텍트 능력, 이 부분 보드 장악력, 이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정말 리그에서 역시나, 탑 수준이 네. 아니겠느냐, 여의 탐을 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확실하게 눈에 띄게 개선된 자유투. 이로써 지주도는 거듭난 거죠. 사실은 디안드레 조던이 댈러스에 주고 있는 역할이 그렇죠. 경기를 보면 정말 상당히 크다고 네. 느껴집니다. 네. 디안드레 조던의 자유투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소름 끼치는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10년 동안의 그 자유투 수치를 보면은 항상 40%, 50%대를 유지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순간에 70%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가겠지 생각했는데 안 내려가. 드러먼드랑 다르더라고요.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댈러스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자유롭고 좀 선수들끼리 굉장히 좀 친근감 넘치는 느낌인데 막 그 디조던 선수가 테크니컬 할 때 나와서 자유투 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프리한 느낌을 많이 그걸 통해서 받았고 상대 팀이 입는 그 멘탈 네, 데미지를 어마어마하죠. 네. 네.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근데 그냥 저는 그 루카 돈치치 때문에 댈러스 경기를 보는데 댈러스 경기는 정말 그 확실히 그 구단이 만들어준 팬 서비스라던가 구단이 만들어준 이 그 몸 분위기, 앰모스피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왜 슛이 들어가면 소리가 댈러스 경기는 되게 크거든요. 장치를 걸어놔서 마이크를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댈러스 경기를 자주 보는데 이게 그 저 디조던 말씀하셔가지고 좀 더 얘기하면 개인적으로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디조던이 옮기면서 사실 크리스 폴이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없이 이 선수가 잘 운영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클리퍼스에서 CP3가 있을 때 윈도우 체제였다면 네. 돈치치는 이 맥 OS가 아닌가. 그렇죠. 네, 선수들이 다 어플리케이션처럼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포지션 아이튠즈가 되는 거고. 그렇죠. 좋네. 그러면 뭐 리칼레랑 잡스야? 그만큼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나. 팀쿡이랑 닮았다. 리칼레랑. 그렇습니다. 좀 최근은 그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댈러스 얘기했죠. 저는 댈러스 플레이오프 간다고 봅니다. 진짜. 네, 저는 꼭 댈러스가 꼭 플레이오프에서 노비치가 이제 부상인데 마지막에 플레이오프에 돌아와서 어떤 일정 순간만이라도 그렇죠. 그 팀의 소울로서 보여주고 과거 팀 덩컨과 데빌 로빈슨이 그렇죠. 세대 교체했듯이 돈치치와 이렇게 뭔가 딱 그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을 바톤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본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노비츠키는 지금 컴박 임박해 있는 상태죠. 네, 조만간 저희가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노비치랑 같이 뛰는. 저도 네. 꼭 그러길 기원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그 중인장님 버프가 상당히 좀 아쉽긴 한데 그 댈러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제가 올 시즌은 괜찮아요. 왜냐면 댈러스 제 플레이오프 저만 예측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휴스턴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반대의 상황인 그렇죠. 휴스턴에 대해서 좀 간략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이 아니고 사실 시즌 내내 그렇죠. 수많은 팬들을 정말 울리고 실망시키고 네. 네, 정말 발악을 하게 만드는. 호수인도 상당히 시즌 그 오픈 전에도 우려를 표했죠. 네. 휴스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격으로 흥한자가 공격으로 망할 수도 있다. 자꾸 이제 저희가 주목되는 건 수비긴 한데 지금 현재 그 휴스턴이 가지고 있는 그 득점 경기당 득점이 30개 팀 중에서 21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휴스턴이나 이름 그리고 감독이 끌어가는 농구 철학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수치가 아닌가. 그렇죠. 수비는 수비고 수비는 저희가 프리뷰 때 예상한 것처럼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공격은 뭔 말이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느끼는 휴스턴을 보면서. 네. 휴스턴이 사실 뭐 저희가 수비를 사실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지금 리그 전체 최하위 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100포제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00포제션당으로 지금 116.8점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수비거든요. 이건 정말 수비를 안 한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그 몇 번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그 제프 비지델릭 어시스턴트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왜 개선이 안 되겠어요? 이거를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잖아요. 소화할 선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스위치 디펜스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다 없는 상황에서 네, 뭐 지금 있는 선수들도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나마 뭐 기회를 부여받으면 조금이나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뭐 제임스 애니스 뭐 이런 이름 정말 언급하기도 아까운 선수들은 정말 리그 최악의 효율을 보여주면서 네.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정말 그게 없구나. 뭐 마키스 크리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브랜든 나이트가 뭐 조만간 복귀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돌아서 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수비에서는 정말 기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휴스턴이 정말 공격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 시즌과 정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리그에서 가장 많은 아이소 중심의 선수 2명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죠. 아이소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득점하는 선수 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 뭐 이름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작년 대비해서 너무나도 다른 소름 끼치게 하락한 그런 효율성을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특히 제임스 하든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정말 이게 정말 지난 시즌 MVP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극악의 그렇죠.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통상적으로 클러치라고 하면은 뭐 모든 NBA 스탯을 통틀어서 말을 했을 때 경기가 그 종료되기 5분을 남겨놨는 상황에서 그 두 팀 간의 어떤 득점 차이가 5점 이내에 있을 때 이 상황을 저희가 클러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임스 하든은 리그 최악의 선수를 지금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폴은 뭐가 문제냐면은 야투로의 시도를 안 합니다. 이 아이소 헤비가 높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미드레인지 점프에서 가지고 있는 크리스 폴이 그리고 항상 효율성의 대명사로 언급을 되는 크리스 폴이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아이소 중심의 선수 2명 다 이렇게 죽을 쓰고 있다 보니까 휴스턴은 뭐 나머지 선수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뭐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와중에 에릭 고든마저도 그 와중에 에릭 고든마저도 지금 부진을 하고 있고 최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난 농구가 재미가 없다 지금. 나 지난 시즌 농구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는데 이번 시즌 농구는 재미가 없어. 이길 때도 재미가 없다고 심지어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위닝 농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농구가 재미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팀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많은. 그렇죠.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수비는 예상이 됐을지언정 공격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은 정말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그리고 셀러리 킵상으로도 지금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크리스 폴을 지금 이렇게 소름 끼치는 액수를 묶고 갔고 그렇죠. 뭐 카펠라는 예상 대비해서는 좀 적게 묶어놓긴 했지만 어쨌든 나머지 돈으로 아무리 데리모리가 숫자에 능하고 하더라도 셀러리 킵을 숫자로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선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세븐 세컨 오레스의 철학을 갖고 있는 감독이 페이스가 리그 최하위에서 2번째라는 거. 그렇죠. 이 상당히 작년과의 큰 변화죠. 경기속도가 정말 큰 변화죠. 현재까지 경기를 보면 페이스가 작년 그 100포지션 때 100포지션 아래에 속하는 로 보이고 전체 30개 팀은 29번째라는 게 좀 저는 쇼킹하고 경기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은 사실은 지금 야투 시도 자체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그 말도 맞지만 크리스폴의 노세가 눈에 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특히나 수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야투 부족 자체 어떻게 보면 자신감 하락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 하락일지 체력과. 아니면은 정말 노쇠화로 인해서 더 이상 이 페이스에 감당할 수 없는 어쨌든 피지컬적으로도 온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크리스폴이라는 선수는 사실은 그 백코트에서 사실 되게 수비도 완벽하게 좀 그렇죠. 조율해줄 수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디펜스적으로도 그렇게 효율성을 높게 보여주지 않고 공격에서도 사실은 그 정신력이 강하고 그 어그레시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사실 뭔가 되게 몸이 불편한 듯한 느낌을 많이 주어서 데드볼 상황을 안 만드는 그런 선수가 데드볼 상황도 많이 만드는 그래서 사실은 좀 크리스폴에 대한 의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드는 맞아요. 자식들입니다. 네. 뭐 그런 맥락에서 사실 그 아리지아 선수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왜냐면 둘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둘이 너무 못하고 있죠. 네. 제임스 하든이 사실 뭐 시즌 평균 기록으로 봤을 때는 뭐 좋을 수 있을지언정 제가 그 아까 언급했었던 클러치 쪽으로 다시 돌아오자면은 클러치 상황에서 제임스 하든의 그 야투가 40%고 3점슛 성공률이 23%입니다. 뭐 자유투는 뭐 워낙 잘 쏘는 선수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UCG가 40% 넘어가는데 어시스트보다 턴오버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팀이 승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탯을 뭔가 말해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크리스 폴은 동일한 이제 클러치 기준으로 봤을 때 야투를 시즌에 4개밖에 시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맥락으로 비교하시면 되냐면은 오스만이 5개 시도했습니다. 세스 오스만. 네. 오스만이 5개 시도했는데 크리스 폴이 4개를 시도했다. 이거는 정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물론 이제 크리스 폴이 예전에 뭐 서스펜션도 먹고 해서 빠진 경우가 있긴 하지만 네. 이미 그래도 저희가 25경기를 치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러치에서 이렇게 어그레시브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팀 전체 뭔가 분위기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그 그거밖에 조심스럽게 CP3와 하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을 던져보는 크리스폴의 몸과 그 둘의 관계에 퀘스천을 한번 그렇죠. 큰 물음표를 한번 그렇죠. 저 혼자 날려봅니다. 네. 뭐 이제 그리고 그 하든이 이렇게 뭐 이렇게 버닝을 하면서 에너지를 수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시즌에 저희가 이제 그 얘기했었던 그 주축 스윙 그 디펜더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체력 관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롤플레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휴스턴 입장에서는 주축 선수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대안이 그렇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들의 좀 반등을 기대해야 되는 네. 그런 휴스턴의 상황이 데리 모리가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네. 남은 돈으로 데려 쓰는 선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멜로는 지금 현재 그렇죠. 연습 중에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연습 중에 있어요. 시비 바클리하는 트레이너와 함께 후디 연습 중에 있고 15개 팀 중에 14위라니요. 네. 정말 작년 서부 2위였는데요. 네. 안 어울립니다. 좀 명성에 버금가는 그런 반등을 좀 쉽진 않겠지만 그 선수들의 반등을 좀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요 두 팀에서 위클리 팀을 소개해드렸고요. 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자유 주제입니다. 저희 자유 주제는 그 호수희님이 선정한 호수희님 선정 NBA 명언. 네. 탑 저희가 사실은 호수희님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핵심적인 몇 가지만 언급을 그냥 해드리고 탑픽이라고 하시죠. 탑픽으로 호수인 내 눈에 들었어. 네. 내 눈에 들었어. 내 귀에 들렸어. 언급만 쭉 하면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요거를 저희가 그 강의 듣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저도 좀 기대돼요. 오랜만에 네.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자연님이 어쨌든 그 흐뭇한 눈빛과 미소가 나를 힘을 준다. 네. 저도 한번 흐뭇한 눈빛과 근데 이거를 미소로 영어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한테 마법사야 너 살릴 수 있겠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너가 해줘 그래. 네.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네. 네. 뭐 그냥 혼자 떠들면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쭉 옆에서 침새 넣을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네. 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저희 댓글에서 이제 언급됐었잖아요. 한번 그쵸. 명언, 맞아요. NBA 명언이 네. 어떤 게 있냐 했을 때 제가 그 이제 그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봤었던 들어봤었던 그런 얘기이자 뭔가 인터넷을 검색했을 때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 이거는 화제성 정말 있는. 명언이다. 네. 이거는 구글에서 입력을 하는 도중에 자동으로 완성이 된다. 그렇죠. 이런 느낌의 명언으로 이제 간접 호수 접근한 거라고. 빅데이터를 통해 네, 그렇죠. 호수 빅데이터. 네. 사실 뭐 호수에서 꺼낸 네. 빅데이터. 어떤 뭐 맥락상의 어떤 순서간의 어떤 뭐 이런 뭐 로직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그냥 생각의 20개 정도로 정도로. 정리를 네.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네.
뭐 눈에 제일 띄는 첫 거 많네. 번째는 메이 존슨이죠. 음. 메이 존슨. 네. 이거를 뭐 의역을 하자면은 팀 종료들이 너를 위해 그 뭘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라. 네. 팀 종료들을 위해 너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봐라. 이건 거의 케네디 대통령 얘기네요. 국민에게 근데 이거는 네. 저는 케네디 스피치. 저는 사실은 이런 편 do your job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팀을 위해 일하라는 네. 정말 열심히 하라는. 방금 네. 읽으면서 좀 소름 끼쳤어요. 아.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는 거지? 이런 까라로 읽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네. 뭐 감동을 네네. 주려고 한 게 이런 네네. 얘기보다는 저는 사실 이게 와닿던 이유가 메이 존슨이라는 선수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정말 잘 반영해주는 그런 그 대변해주는. 문구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들고 정말 NBA에서 누군가 이렇게 이런 이타적인 문구를 할 수 있다면은 지금 정말 메이 존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했던 것도 메이 존슨이기 때문에 네. 자 어울리네요. 네. 좀 가장 먼저 전에 했죠. 휴스턴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 요새 크리스턴은 네. 열심히 해야죠. 네. 네. 그다음은 위챈블리는 네. 준비하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제가 뭐 이걸 해낸 건가요? 제가 네. 영어로 읽기에 좀 그래가지고. 뭐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죠? 예. 그러니까 골리앗을 응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어. 네,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그 이걸 읽어 학도한테 전화라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골리앗을 응원하는 사람은 없다는데 이거는 사실 뭐 문장상의 어떤 그 뭐가 소름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윌 챔벌린과 빌 러셀의 관계를 정말 딱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모든 사람들이 보스턴의 승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승리를 하는 팀도 보스턴이었고요. 그때가 이제 한창 60년대 이제 그 보스턴이 항상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고 체인벌린은 개인적인 스탯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훨씬 압도적인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야유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하니까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였거든요.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고 정말 소름 끼치는 지금도 화제가 되는 그런 스탯을 찍었지만 나를 응원해준 사람 아무도 없다. 왜냐면 나는 골리앗이기 약간 때문에. 외로운 느낌인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또 이제 그 체인벌리라는 어떤 캐릭터가 굉장히 잘 마치가 되는 것 같아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그리고 뽑아주신 게. 챔벌린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수가 어마어마한데 뭔가 되게 그 강한 팬덤을 가지고 있기에는 되게 뭐랄까요? 너무나 이제 큰 성과는 개인 성과는 큰데 뭔가 그 팬덤을 정말 갖고 있는 취향을 갖고 있는 선수는 좀 아니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너무 넘사벽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선수들이 근데 표현을 정말 잘하네요. 이런 걸 다 준비하고 경기를 할까요? 앞으로 나오는 것들이 더 좋아요. 네. 그리고 이 문구를 자주 또 이제 재활용했던 게 샤킬 오닐이었죠. 네, 인터뷰 때랑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해거식 작전을 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사용했었죠. 그렇죠. 샤킬 오닐이 또 그때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자유투를 40%를 쓰게 내가 40%밖에 성공 못하는 이유가 신이 나에게 완벽하지 않은 걸 주기 위한 거다. 뭐 이런 느낌의 멘트를 쳐주지 않았나. 그것도 약간 자뻑으로 자신감이 느낌으로. 그만큼의 어쨌든 자기가 우월한,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우월한 선수고 내 자유투 능력만이 나의 유일한 결점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 문구도 사실 제가 뽑았던 이유가 정말 이 선수를 잘 대변해주는 문구거든요. 자유투를 제외를 하면은 그 세상에서 가장 압도적이었던 그렇죠. 선수였었고 네. 이 느낌도 약간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 약간 요거는 약간 범프가 있는. 네. 그리고 뭐 샤키로니는 뭐 그 명예전당 스피치에서 들으셨겠지만 노력을 안 했잖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으면 너네 정말 꽃됐어 느낌이거든. 다음은 코비 볼까요? 코비? 네. 아, 나 이거는 이것도 그러니까 다 뽑은 게 호수인이 뽑으신 게 다 그 사람의 색깔을 다 명확히 나타내는. 근데 이거 좀 유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에 그쵸. 남는 거긴 하죠. 이 코비가 했던 얘기는 사실 그 2015년쯤에 ESPN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 ESPN 기자가 질문을 하거든요. 그 너가 팀 동료들이랑 잘 못 지낸다는 그런 어떤 그 루머라든지 어떤 그런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코비가 간결하게 대답했던 문장이 이거입니다. Friends come and go, banners 근데 hang forever. 그렇죠. 준비한 것 같은 이 정도. 코비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구를 보면서 아 정말 코비스럽다. 네. 정말 혼자서 외롭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코트에 가서 슈팅 연습을 하면서 이게 다 지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5개의 그 배너를 이제 레이커스 팬들에게 선사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문구 아니에요. 저는 진짜 banners hang forever는 진짜 멋있는 것 같고 형해주로 코비 하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만바 아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 코비는 참 그 많이 똑똑하고 책을 많이 보는 사람답게 멘트도 참 인터뷰 스킬도 참 멋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이 이제 우리 조단. 그렇죠. 예. 이거는 마사장님. 어떻게 보면 저기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뭐 그런 데도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저기 뭐지? 그 커머셜라이징 많이 됐죠.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됐죠. 이미 네. 얘기가 많이 화제가 됐고 뭐라 맞아요. 자기 개발 쪽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항상 그렇죠. 조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위인화 시켜서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 했던 거죠? 제가 사실은 많이 보긴 했는데 상황적으로 이 말이 네, 나왔던 네, 네. 이게 광고 문구로 나오지 않았었나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광고 뭐- 문구로 접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나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맞아요. 광고를 통해서 저는 처음 접했던 뭐 거. 요거를 뭐 간단히 하면 뭐 내 커리어 동안 뭐 9,000번의 슛을 슛 넘게 쐈건데 실패했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뭐 거의 300경기 이상 졌고 그리고 26번 정도 뭐 이렇게 해서 클러치 점프샷을 놓쳤고. 날려놓고 놓쳤죠. 그리고 근데 나는 계속 실패했고 내 인생 내내 실패했는데 이게 내가 성공한 이유다. 그렇죠. 어.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유튜브 검색하시면 영상이 바로 나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약간 자기 개발이나 동기부여 네. 전문 강사님들이 많이 그렇죠. 인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그리고 그 다다음 제가 뽑았던 그 두 가지 문구는 사실 제가 명언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었던 그 두 가지 문구인데 첫 번째가 이제 루디 톤자노비치 감독이죠. 네. 2095년도 휴스턴 시티. 휴스턴에서 리핏을 한 다음에 우승 소감을 묻거든요. 몇 네. 시즌 우승을 한 다음에 물어봤을 때 아. 절대로 챔피언의 그 심장에 뭐라 그럴까요? 의구심을 갖지 말라. 거스평가하지 네. 말아라. 네. 이런 느낌으로 어. 그 챔피언이 가지고 있는 심장의 위대함을 좀 다시 얘기해 주려고 할까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는 사실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시즌 1 때였나요? 2였는지 모르겠는데 트레이드 직후에 어떤 그 팀들의 그쵸. 변화를 얘기했을 때 클라이드 드렉슬러를 영입을 한 이후에 이제 그 리핏에 도전하는 휴스턴 로켓츠의 스토리였죠. 네. 그때 사실 휴스턴 로켓츠 분위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정규 시즌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좋지 않았고 네. 서부 컨퍼런스에서 5위로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한 경기씩 이기면서 결국 이제 제 리핏을 달성하는 그리고 그 시즌 내내 그 질타를 받았던 루디 톰자노비치 감독이 이 한마디를 휴스턴 홈구장에서 그 외쳤을 때 그 감동이 전 아직도 좀 잊혀지지 않아요. 이 말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이걸 하고 싶어서 우승한 그러니까 것 같아. 이 말은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위닝 DA라고 하죠. 위닝 스프릿이라고 하죠. 팀의 그런 위닝 스프릿을 무시하지 절대 마라.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저는 챔피언의 뭐 심장을 무시하지 말라 그쵸. 이런 느낌으로 네, 할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번이 이제 팻 라일리가 한 건데 이거는 사실 뭐 명언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유명한 사실 뭐 멘트 중에 하나죠. 이게 언제 한 거냐면은 레이커스가 이제 80년도에 그 88년도로 백투백으로 우승을 했었는데 네. 87년도에 이제 그 우승 그 세레- 세레머니에서 네.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 공교는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는 내년에 다시 우승을 할 거다. 그래서 백투백을 이런 용어로 쓰는데 사실 백투백이라는 용어를 뭔가 이제 그 유명하게 만든 장본인이 패트 라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이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다음 시즌에 보란 듯이 다시 우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특별했던 이유가 80년대는 정말 백투백을 기록했던 팀이 하나도 없었고 보스턴이라든지 필라델피아라든지 항상 다른 팀이 우승을 하던 상황에서 2년 연속 우승을 하면서 80년대 최고의 팀은 레이커스다. 이런 느낌으로 처음으로 좀 이렇게 느낌표를 달아준 문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되게 와닿았던 그 내용이고 의미가 있는 그렇죠. 거죠. 유튜브에 찾으시면 수많은 영상이 또 나옵니다. 네. 사실은 여기선 개런티를 했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개런티를 내년에 또 우승할 거를 난 개런티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언행의 일치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네. 아무나 할 수 없죠. 네. 멋있죠. 이때는 스웩이 멋있었어요. 있는 펠 라일리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을 뱉는 사람들만 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키는 게 정말 힘든데. 네. 그렇습니다. 네. 증명한 사례. 네. 네. 다음은 이제 빌러세일이죠. 네. 네, 빌러세일은 나는 모든 그 샷을 블락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 다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선수들이 이제 돌파를 해서 림에 들어왔을 때, 림 쪽을 어택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블락을 뭔가 당할 할 것 수도 같아서. 있다라는. 그렇죠. 당할 수 있다는 인상을 상대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말 빌러셀이 가지고 있던 그 팀 내에서의 수비 철학을 정말 그렇죠.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고 할까요? 그 정말 디펜시브 앵커로서 그 보스턴의 그 수많은 챔피언십을 가졌던 빌러셀이 이 정도 빌러셀이라면 이 말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저는 이 말에 엄청 동의하는 게 사실 농구라는 건 되게 인식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수싸움이죠. 수와 인식된 데이트 어쨌든 사람과 인식된 거에 대한 싸움인데 네. 사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농구를 할 때 이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싸움이 항상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디펜시브 앵커로서는 너무나 명분 좋은 말이 아닌가. 이게 완전 어떻게 보면 변덕규 그 가자미 약간 그 느낌. 아니죠. 그 강백호의 뒤에서
인식되고 있어. 이 느낌인 거죠. 왜 제가 저기 있지? 존재감과 코트 영향력에 그쵸.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받아들인 게 모든 슛을 내가 블록해서 이렇게 내가 좀 돋보이는 것보다 항상 저 사람한테 인식을 어쨌든 뒤에 내가 있어서 너의 슛률을 낮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 팀이 승리하게 할 거야라는 그런 느낌을 더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냥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샷을 블락하는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슛은 모든 샷이 블락당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주는 불안감을 주는 거죠. 그게 더 좋은 수비수란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이지아 토마스인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배드보이즈 아이지아 토마스가 아니고 저희가 최근에 그분인가요? 최근에 부상 치유를 재활하고 있는 그 아이지아 토마스입니다. 근데 그 이게 IT 타임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유는 이 문구가 어떤 거냐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문구예요. 그래서 뭔가 농구가 다가 아니고 나는 훌륭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뭔가 인생 나는 농구 선수이긴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이루고 싶다는 뭔가 가족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할까요? 이거를 인스타에 좀 슬로건 느낌으로 박아놓은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제로 와닿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올려봤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구가 되게 좋은 게 제가 이번에 있었을 때 르브론이 클리브랜드 방문했을 때 사실은 이제 모어댄 바스켓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비욘드 바스켓볼 혹은 모어댄 바스켓볼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런 모든 애슬릿이었죠.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TV에서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바스켓볼 이상의 것을 추구해 주는 거에 클리브랜드 감사히 여긴다. 뭐 이런 느낌과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네. 그렇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추구하는 게 어쨌든 그 자기가 소속된 분야에서 어쨌든 최고가 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더 좋은 그 삶에서의 더 좋은 방향을 더 이제 추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뭐 일반적으로 저희 일반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직장이 다가 아니라 인생이 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다음은 케빈 가넷 선수네요. 이거는 짧고 굵은 그와 같이. Anything is possible인데 이거는 사실 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2008년도에 보스턴이 우승한 후에 직후에 그 포효하는 케빈 가넷의 모습을 보신 분이라면은 이 짧은 그 세 가지 단어가 그 케빈 가넷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미네소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커리어에서 어떤 거를 경험했는지를 정말 잘 말해주는 것 같고 미네소타가 정말 소름 끼치게 오랜 기간 동안 미네소타에서 1라운드에서 탈락만 계속했었고 심지어 마지막에 플레이오프 진출도 못했었고 정말 소름 끼치게 많은 역경을 겪고 이제 이 자리에 올라와서 드디어 우승을 했을 때 드디어 챔피언십 반지를 얻었을 때 그 선수가 가질 수 있는 그 최고의 감동이라고 할까요? 그 모습을 정말 팬들에게 절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때 라이브를 보고 제가 그 라이브를 보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인터뷰를 할 때 공을 끌어안고 모자 쓰고 어쨌든 이제 뭐 그 휩쓸린 상황에서 이거를 표현하면서 Anything is possible 하는데 그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쭉 그 파노라마처럼 미네소타 있을 때부터 쭉 계속 탈락하다가 오자마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하는 그 과정이 엄청 힘들었던 과정을 이렇게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케빈 가넷은 그만큼 디저브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모든 결과가 끝난 다음 했다는 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은 또 팀 덩컨 선수. 그렇죠. 또 그 다음 말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이 말은 되게 저희가 이거를 이제 안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청취자분 헷갈릴 수 있는데 저희가 댓글에 올려드릴 이거를 거예요. 원문을 올려드릴게요.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굿, 베러, 베스트 해서 그 베러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굿에서 베러가 돼야 되고 베러에서 베스트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비교급 최상급을 쓰시는 그 뒤에가 있죠. Never let it last. 절대 쉬지 말아라. 쉬게 두지 말아라. 역시 팀 덩컨의 성실함을 표현해준 단어죠. 이 문장에서 베러가 4번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거에서 더 잘하는 거 그리고 최고가 되는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때까지. 우리 키드. 그렇죠. 키드 형님. 이 문장 사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NBA 선수로서의 성공에 대해서 이제 그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했던 얘기였는데 그 어떤 절차를 겪어서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었냐라는 질문에 이제 대답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 마음을 이제 그 경기장 안에서 연습을 하면서 보냈고 수많은 새벽을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 너의 친구들이 놀러 갔을 때 나는 경기장에서 보냈다. 그리고 이것이 너가
NBA에서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희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네가 NBA를 들어오고 싶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희생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것도 자기 개발을 많이 쓰겠니? 네. 얼마나 NBA가 위대한 리그라는 게 그렇죠. 보여지는 거죠. 네. 다음은 레리 버드. 그렇죠. 이거는 정말 레리 버드라는 선수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 스웩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절실하게 보여주는 그 80년대 레리 버드만 할 수 있는 정말 레리 버드라면 해도 돼. 건방져도 돼.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소름 끼치게 거망해진 멘트이긴 하죠. 그렇죠. 너는 슛을 뭐 시도를 안 하면은 슛을 안 쏜 거야. 그러니까 너가 시도를 해야지 뭘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죠. 시도를 해야 되고 너가 이 슛을 시도를 하면은 80%를 미스하게 될 거야. 하지만 나는 내가 슛을 쏘면은 110%가 들어가. 이런 느낌으로 앞에까지만 들으면은 네. 되게 너 슛 더 쏴. 쏴야 돼. 실패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장려하는 문구인데 알죠? 마지막에 난 110% 낼 수 있으니까 라는 느낌. 근데 레리버드가 이렇게 생긴 거는 약간 어쨌든 좀 뭐 백인이고 좀 어떻게 보면 여리여리하게 생긴지 몰라도 농부이 스타일이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트래시 토커였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정말 소름 끼쳤죠. 엄청 약 올리고 막 어쨌든 그 재수 없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쥐어 터지고 또 그러긴 하는데 줄리언 서빙한테 죽빵 시원해. 그런 말 중에 어떻게 보면 자신감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그 최고의 선수들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스웩이 아닌가. 맞아요. 네. 이게 참 이게 너라면 해도 돼.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만큼 또 증명한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게 그 저희가 아는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그 왜 험불하냐고. 네. 넌 험불할 게 없다고. 네. 그래서 근데 그 말이 되게 네. 맞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은 데니스 로드맨이죠. 네. 예, 이거는 좀 정말 데니스 로드맨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이 나를 내가 누군지를 판단하지 말게 판단하게 두지 마라. 마라. 뭐 느낌. 로드맨스럽다. 남들이 뭔데 날 평가하냐. 그쵸. 난 데니스 네. 로드맨. 네. 이런 느낌이죠. 네. 자기만의 색깔을 어떻게 보면 정말 명확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문장만 듣고 선수 이름을 듣지 않고 이 문장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는 했던 말? 선수가 바로 데니스 로드맨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는 유명한 네. 스피치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리 웨스트 선수. 네. 이거는 너가 이제 기분 좋을 때만 일하면은 너는 족밥이야 이런 느낌이죠. 네, 좀 의역을 심하게 하긴 했는데 네. 의미는 와닿네요. 기분 좋을 때만 일하지 말라. 기분이 항상 우울하거나 꾸준하게.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뭐 날씨가 좋지 않거나 이럴 때도 항상 열심히 빡세게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제리 웨스트는 뭐 최고의 레전드죠. 뭐 NBA 로고가 박혀 있는 로고도. 분인데 뭐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없겠지만 정말 워커홀릭으로 유명했던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60년대 최고의 그 워커홀릭 예,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난 선수로 이제 거듭날 수 있지 않았나. 그렇죠. 노력에 대한 어떤 뭔가 그런 의미심장한 멘트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르브론 제임스인데요. 제가 이거는 좀 상황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그렇죠. 제가 그 가로를 쳐놓은 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고 그 전에 있는 말은 가인님이 오시면 하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가로친 말이 뭐냐면요, 네. 그거죠. 내 탤런트를 사우스 네. 비치로 네. 난내 재능을 사우스 비치로 가져갈 것이다. 왜냐면 이게 사실 세상에 제일 유명한 멘트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사우스 비치면 나와. 사우스 비치 하면 르브론 제임스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남부에서 남만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제가 나름 찾아봤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제가 아무리 기억해도 명언이 떠오르지 않아서 구글에서 30분을 뒤져봤는데 수많은 이제 만을 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맞았던 망고를 이제 했던 건데 이걸 가야님이 사실 직접 읽어주셔야지 좀. 첫 번째 르브론 제임스의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자부심에 대한 거죠. 그렇죠. 네. 뭐 나한테 뭐 플레이하라고 하면 플레이할 거고 슛하라면 슛을 할 거고 패스하라면 패스할 거고 스틸 뭐 블락 뭐 희생 리더라면 다 할 거야. 하지만 이것이 너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걸 듣고 저는 좀 짠하더라고요.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순간 사우스 피치를 살짝 입고 이걸 쓰자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가로를 이제 사우스 피치를 가로에 넣었죠. 네. 정말 저는 이거 멋있는 멘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자기가 더미넌트하다는 거를 그렇죠. 주승원이잖아요. 은연 중에 이렇게 던지면서 하지만 또 르브론 제임스는 이말 해도 돼. 이런 느낌이잖아요. 르브론 제임스라면 정말 모든 스탯을 아우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해도 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죠. 뭐 최근에 이제 그런 일본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데이터들이 몇 개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근데 여기 디펜스는 없네요. 알웨스트라고 블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네요. 다음은 모제스 말론. 이것도 제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언급했던 거에 이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 중에 하나인데 444. 이거 몰라서 여쭤봤어요. 아까. 그렇죠. 네. 숫자를 말하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83년도 결승전이죠. 플레이오프 시작하기 직전에 기자들이 모제스 말론에게 물어봅니다. 이번 시즌에 그 플레이오프 성적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했더니 자기가 4-4-4. 우리는 4승. 그러니까 12승 전승을 통해서 우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실제로는 4-5-4가 됐죠. 한 경기를 패했어요. 1라운드에서 유영기스를 이제 발라버리고 2라운드. 그 당시만 해도 플레이오프 포맷이 지금보다 짧았거든요. 그렇죠. 축소된 상황이었는데 그 미러키와의 컴파에서 한 경기를 졌어요. 그리고 결승전 올라서 레이커스를 이제 수입을 해버리는 상황에서 한 건데 이것도 이제 뭔가 수액 느낌. 레리버드의 근데 또 모제스 말론이라면 모제스 말론의 그 83년 시즌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때는 1라운드도 어쨌든 7전 4선승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4-4-4였는데 제 라운드가 더 적었죠. 그렇죠. 지금은 18경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때 보여줬던 그 모제스 말론의 퍼포먼스 정말 역대 그 어느 레전드와 비교도 꿀리지 않는 그렇습니다. 소름 끼친 퍼포먼스였죠. 자신감이 넘치네요. 네.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그 바비 나이트. 사실 뭐 농구계의 어떤 바이블 같은 인디애나 감독 말씀하시죠? 네. 인디애나 이거는, 대학교. 그렇죠. 이거는 사실 NBA라기보다는 농구 전반적으로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너는 이제 그 상대 팀과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 상대 팀을 대항해서 싸운 그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 농구라는 것과 농구라는 그 어떤 개념 자체와 그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농구를 이해를 해야지만 이 경기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농구라는 경기를 이해해야지만 너가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프레시프를 잘 이해해야지 너가 농구라는 경기를 뛸 수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뭐 여기서 좀 더 타자면 그 존 우든 옛날에 UCLA 감독 그 책도 나와 있는데 저도 그때 그 책 쭉 보면서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그 당시에는 이제 UCLA 그 선수들한테 그 신발 끈 묶는 방법 그리고 양말을 신는 방법부터 가르치는 그 이거부터 기본부터 소위 이제 기본 또 소위 썼네요. 기본부터 있어야 다른 것도 농구를 더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여기다 조금 조미료로. 근데 확실히 뭐 이제 옛날 감독일수록 그런 그 디스플린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뭐 레리 브라운도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비슷한 거 유명한 말을 했었죠. 그렇죠. 네, 플레이 더 라이트 웨이인데 이거는 정말 아마 NBA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가장 많이 쓰는 그 문구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사실 뭐 디트로이트를 우승으로 이끌었을 때나 아니면 뭐 그 전에 앨런 아이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필라델피아를 결승전에 진출시켰거나 아니면 그 전에 또 뭐 인디애나 페이서스라든지 정말 수많은 팀들 가는 팀들마다 항상 굉장히 높은 성적을 이끌었던 그 역대 최고의 감독 중에 한 명 레리 브라운이 선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이죠. 플레이 더 라이트 웨이.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농구를 하라고 의뢰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근데 올바른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 올바른 방법이란 거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짜져져 있는 대로 가야져 있는 대로 그러니까 맞게 똑바로 해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플레이 더 라이트 웨이. 네, 저도 이 말은 좀 가끔 팀원들한테 할 때가 있긴 한데 레리 브라운처럼 이제 똑바로 해라. 사실 또 이제 주인장님이 명언 또 매니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팀원들이 좀 더 이게 볼륨이 늘어나지 않을까. 다양한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너 자꾸 틀리는데 난 안 틀려. 저 느낌. 자 마지막. 앨런 아이버스죠. 뭐 이거는 뭐 사실은 짱이죠. 그렇죠. 프랙티스죠. practice죠, practice. 이것도 르브론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가로에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그 앞에 유명한 문구를 집어넣었죠. 그렇죠. 프랙티스는 정말 그 스포츠를 초월해서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정말 맞아요. 수많은 패러디를 낳았던. 지금도 나와요. 그럼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그 연습에 늦었던 거죠. 그렇죠. 연습에 늦었고 이제 경기에 임해가지고 뭐 이제 경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으려고 포디움에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기자들이 계속 그 연습에 늦게 온 거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는 거죠. 나는 게임. 그래서 앨런 아이버스에 빡쳐가지고 We talking about practice를 한 2억 번 정도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32번입니다. 그렇죠. 네, 32번. 제기 중에서 2억 번이죠. 비슷한 느낌. 2억 번이죠. 그렇죠. 비슷한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차원에서 유명한 느낌이고 뭐 매 경기를 너의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임해라. 이게 사실 뭐 앨런 아이버스를 대표해주는 가장 유명한 말이 아닐까. 그리고 뭐 이제 농구는 이제 키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거죠. 심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거죠. 이런 멘트도 있긴 한데 그렇죠. 프랙티스가 상당히 찢었죠. 결론은 프랙티스랑 사우스 비치가 이제 두 가지만 이제 남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붙여드려 볼게요. 그래야 이게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재는 따로 첨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그 저희가 이렇게 자유주제 그 NBA 명언 호수인 탑 20픽. 네. 요거는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이제 필수 영단어 같은 거죠. 그 정도는 아셔야? 네. 아, 근데 좀 기분 이상한 게 좀 이렇게 욕을 하고 디스를 하고 좀 이렇게 거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 이렇게 좀 짠한 얘기만 나오니까 좀 뭔가 느낌 이상한데. 오늘 약간 자기 개발 같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농구 코치나 팀 스포츠 감독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상당히 좋은 명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쨌든 팀 리딩을 하시거나 어쨌든 네. 뭐 대표를 하거나 뭐 여튼 하는 사람들이 팀이 어쨌든 집중력이라던가 그렇죠. 네. 팀이 허스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될 때. 조금 더 동기 모티베이션 할 때는 이런 단어들을 써주면서 끌어와주는 게 네. 좋다. 이직할 때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 탤런트를 어느 다른 회사로 갖고 나 진짜 웃겠네요. 여기 왜 좋아하는지 내 탤런트를 사우스 베이시로 야 진짜 하겠네요. 너가 르브론이냐? 제가 사우스비치 가봤잖아요. 네. 별거 없습니다. 근데 그냥 르브론 때문에 유명해진 곳이에요. 네. 근데 또 말하는 게 청자가 또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죠? 네. 근데 알아들으면 알아들어요. 그럼 이제 사랑해요. 이제. 난 웨이드가 더 좋은데? 딱 이러면 제가 웃긴 거죠. 그럼 진짜 멋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오늘 방송도 숨가쁘게 달렸는데요. 뭐 이 명언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한 가지는 결국에 이 명언의 조건은 증명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 그렇습니다. 모든 레전드들이 이걸 증명했기 때문에 네. 이 명언들이 살아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트래시 토킹이 아닌 명언으로 남으려면 증명이죠. 네, 증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모두 인생을 증명하시길 바라고요. 그 넥스트 매치업은 정말 소름 끼쳤네. 그렇죠. 네. 뭐 개개인이 증명하셔야죠. 그렇죠. 네. 네. 누군가의 아빠, 그 네. 아들 그리고 아내로서 저는- 남편으로서. 저는 네. 인생이라는 건 증명의 연속이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넥스트 매치업은 내일이죠. 12월 11일 내일이죠. 네, 그 토론토와 이제 클리퍼스의 경기. 그죠? 네. 상당히 재밌을 것 박 같고요. 터지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12일 그리고 토론토와 골스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리매치네, 기가 리매치. 막히네.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골스가 좀 멤버를 정비하고 그렇죠. 네, 조금 풀 전력으로 We ready. 연승을 네. 달리는 과정에서. 네. 얼마나 달라져 있는 경기력인지 한번 그렇죠. 저희가 비교해서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드래먼드 그린이 정말 이제 네. 이갈고 다 나오겠죠. 이갈고 나와버릴 것 같아요. 네. 재밌겠네. 그렇습니다. 저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10번째 방송 준비를 해봤고요. 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 그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하십시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NBA 온 에어.